아빠, 내일 결혼식에 오지 마. 알았어. 아빠는 다 이해해. 나는 왼쪽 다리를 끌며 태어났다. 선천성이라고 했다. 의사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평생 이렇게 산다고.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다. 그냥 나를 꽉 안으셨다. 그 품이 따뜻했다는 걸 지금도 기억한다. 왼쪽 다리는 오른쪽보다 짧았다. 걸을 때마다 몸이 기울었다. 아이들은 흉내를 냈다. 뒤뚱뒤뚱 걷는 신용을 하며 깔깔 웃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었다. 달리기 시합이 있었다.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반 아이들이 웃음을 참았다. 나는 출발선에 섰다. 총성이 울렸다. 나는 뛰었다. 아니, 뛰려고 했다. 왼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넘어졌다. 흙 위에 엎어졌다. 아이들이 웃었다. 나는 일어났다. 다시 뛰었다. 꼴찌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살았다. 살아야 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20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폐결핵이었다. 가난 때문에 제때 치료를 못 받으셨다. 나는 홀로 남았다. 장애가 있는 몸으로 세상에 홀로 섰다. 공장을 다녔다. 부품 조립하는 일이었다. 앉아서 하는 일이라 다리가 불편해도 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정순을 만났다. 같은 공장 여공이었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여자였다. 처음엔 말도 걸지 않았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저런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정순이 내 곁에 앉았다. 도시락을 같이 먹자고 했다. 나는 당황했다. 왜요? 라고 물었다. 정순이 웃으며 말했다. 혼자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다. 울지는 않았다. 그냥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1년 후에 우리는 결혼했다. 작은 예식장에서였다. 하객은 20명이 채 안 됐다. 그래도 정수는 환하게 웃었다. 단칸방 전세에서 살림을 시작했다. 보증금은 50만 원이었다. 두 사람이 모은 전 재산이었다. 정수는 살림을 잘했다. 한 달 월급을 쪼개 반찬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봄에 딸아이가 태어났다.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을 때 나는 두 다리가 풀렸다. 복도벽에 기댔다.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울었다. 딸아이 이름은 수아라고 지었다. 맑을 수 부른다. 아야, 맑은 아이가 되라고. 수아는 예뻤다. 정순을 닮아서 눈이 크고 코가 오똑했다. 수아가 3살이 될 때까지 나는 공장을 다녔다. 정순도 계속 일했다. 수아는 옆집 아주머니가 봐주셨다. 그 시절이 제일 힘들었다. 돈이 없었다. 수아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 수아가 5살 때였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수아가 내 다리를 가리켰다. 아빠 다리 왜 그래? 나는 멈칫했다. 다쳤어 라고 말했다. 오래전에 다쳤어. 수아는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밤으로 들어갔다. 그게 전부였다. 그때는 그랬다. 수아가 아직 어려서 부끄러움을 몰랐다. 수아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였다. 봄이었다. 벚꽃이 피던 날 정순이 쓰러졌다. 갑자기였다.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그냥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뇌종양이라고 했다. 악성이라고 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의사 앞에서 물었다. 살 수 있냐고. 의사는 고개를 숙였다. 수술비가 필요했다. 공장을 다니며 모은 돈을 다 썼다.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다. 그래도 모자랐다. 정수는 수술을 받았다. 6시간이 걸렸다. 나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수술은 잘 됐다고 했다. 하지만 항암 치료가 남았다고 했다. 빈 싸움이 시작됐다. 정수는 강했다. 머리카락이 빠져도 웃으며 수아를 안았다. 수아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가을에 정순이 세상을 떠났다. 42살이었다. 너무 이른 나이였다. 수아는 울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않았다. 그냥 정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그 옆에서 수아의 손을 잡았다. 우리 둘만 남았다. 정순이 떠난 뒤 나는 공장을 그만두었다. 몸이 버티질 않았다. 왼쪽 다리가 더 나빠졌다. 공장 일은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다리가 감당을 못했다. 반장이 미안해하며 말했다. 자네가 더 있기 어렵겠네. 그래도 괜찮았다. 아니,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수아가 있었으니까, 수아를 키워야 했으니까. 폐지를 줍기 시작한 건 그해 겨울이었다. 12월이었다.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동네 어르신이 리어카를 끌고 가는 걸 봤다.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였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갔다. 어르신에게 물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어르신이 웃으며 가르쳐 주셨다. 골목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종이를 모으는 것. 고물상에 가져가면 돈이 된다고. 킬로그램당 얼마 안 됐다. 100kg을 모아도 10,000원이 될까 말까 했다. 그래도 나는 시작했다. 다른 선택이 없었다. 장애수당이 조금 나왔지만 수아를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첫날 리어카를 빌렸다. 옆집 어르신에게 부탁했다. 낡은 리어카였다. 바퀴 하나가 삐걱거렸다.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다. 골목은 조용했다. 서울 겨울 새벽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리어카를 끌었다. 왼쪽 다리가 끌렸다. 리어카도 끌렸다. 두 가지를 동시에 끌며 걸었다.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에 갔다. 종이박스가 쌓여 있었다. 그것들을 리어카에 실었다. 무거웠다. 왼쪽 어깨에 힘을 줬다. 균형을 잡으며 끌었다. 언덕길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겨우 잡았다. 고물상 아저씨가 저울에 달아봤다. 42kg이었다. 4,200원을 줬다. 나는 그 돈을 주머니에 넣었다. 손이 떨렸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수아는 아직 자고 있었다. 학교 가기 전이었다. 나는 수아 이마에 손을 얹었다. 따뜻했다. 살아있구나 싶었다. 내 딸이 살아있구나. 그날부터 매일 새벽에 나갔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았다. 사람들이 내다버린 것들을 주었다. 종이, 박스, 신문지, 책, 무엇이든 종이면 됐다. 수아는 내가 뭘 하는지 알았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리어카가 마당에 있었으니까. 어느 날 수아가 물었다. 아빠 폐지 줍는 거 창피하지 않아?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말했다. 아빠한테는 밥보다 중요한 게 없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들었다. 수아가 혼자 우는 소리를. 작은 흐느낌이었다. 이불 속에서 나는 소리였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열 수가 없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수아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을 때 나는 보험에 가입했다. 생명보험이었다. 영업사원이 집으로 왔다. 젊은 여자였다. 나의 초라한 집을 보고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었다. 보험료는 한 달에 2만 원이었다. 30년짜리였다. 만기에 돌아오는 돈이 월급의 몇 배가 된다고 했다. 나는 서명했다. 수아 이름으로 가입했다. 수익자는 수아였. 같은 날 적금 통장도 만들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얼마를 넣을 거냐고 물었다. 나는 말했다. 5만 원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통장을 만들어줬다. 나는 통장을 받아들고 오래 바라봤다. 수아 한수아. 그것이 통장 이름이었다. 내 딸의 이름, 내 정부의 이름. 수아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봄이었다. 학교에서 참관 수업이 있었다. 부모가 교실에 와서 수업 참관을 하는 날이었다. 수아가 며칠 전부터 말이 없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학교 얘기를 꺼내도 대답을 피했다. 참관일 전날 밤이었다. 수아가 조용히 왔다. 아빠, 내일 오지 마. 나는 수아를 바라봤다. 왜? 라고 물었다. 수아가 말했다. 그냥 오지 마. 나는 알았다. 수아가 부끄러운 것이었다. 이 다리가, 이 리어카가, 이 아버지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안 갈게. 그렇게 말했다. 참관일 당일 나는 새벽에 리어카를 끌었다. 평소보다 더 멀리 갔다. 더 많이 모았다. 수아 학교 쪽 방향으로는 가지 않았다. 일부러 피해서 돌았다. 점심때 돌아왔다. 리어카에 50kg이 넘는 폐지가 실려 있었다. 고물상에 갔다. 5,300원을 받았다. 그 돈을 적금 통장에 넣었다. 집에 돌아오니 수아가 와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것이었다. 밥상에 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저녁을 먹었다. 수아가 5학년이 된 그 해부터 나는 학원비를 줬다. 영어 학원이었다. 한 달에 8만 원이었다. 동네에서 제일 싼 곳이었다. 그래도 8만 원이었다. 폐지 20kg이 10,000원이라면 80kg을 더 모아야 했다. 나는 더 일찍 일어났다. 새벽 4시에 나갔다.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다. 몸이 힘들었지만 수아가 영어 학원을 다닌다는 게 이상하게 힘을 줬다. 한 번은 학원 앞을 지나갔다. 창문 너머로 수아가 보였다.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리어카를 끌고 지나쳤다.
수아가 보면 안 됐다. 수아가 6학년이 되던 해였다. 학원을 수학학원도 추가했다. 한 달에 10만 원이었다. 나는 더 넓은 구역을 돌았다. 다른 동네까지 갔다. 왼쪽 다리가 항의했다. 욱신욱신 아팠다. 저녁에 수아가 물었다. 아빠 다리 괜찮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수아는 더 묻지 않았다.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겨울이 왔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영하 15도까지 내려갔다. 리어카 바퀴가 얼었다. 손이 꽁꽁 얼었다. 장갑 2겹을 껴도 손가락이 저렸다. 그래도 나갔다. 매일 나갔다. 수아의 학원비가 기다리고 있었다. 적금이 기다리고 있었다. 보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아야, 아빠가 이 길을 걷는 건 너 때문이야. 오직 너 때문이야. 수아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교복을 입은 수아를 보니 가슴이 먹먹했다. 정순이 보고 싶었다. 이 애가 이만큼 자랐어. 우리 딸이 이렇게 컸어. 중학교에서는 과외가 필요했다. 영어, 수학, 국어 세 과목이었다. 과외 선생이 집으로 왔다. 대학생 선생님이었다. 우리 집을 보고 눈을 피했다. 나는 모른 채 했다. 선생님에게 잘 부탁한다고 했다. 음료수를 드렸다. 수아가 옆에서 얼굴이 굳었다. 나중에 수아가 말했다. 아빠 그냥 들어가 있어. 선생님 오면 아빠가 있으면 이상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마 라고 했다. 그 뒤로 선생님이 오면 나는 방에 들어가 있었다. 문을 닫고 앉아서 수아가 공부하는 소리를 들었다. 연필 소리, 책장 소리, 선생님 목소리. 그 소리들이 좋았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들이 좋았다. 중학교 3년 동안 나는 배지를 계속 모았다. 이어카가 낡아서 새로 샀다. 2만 원짜리 중고 위어카였다. 적금 통장에는 매달 5만 원씩 넣었다. 보험료는 매달 2만 원씩 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 수아가 중학교 2학년이던 여름이었다. 통장을 열어봤다. 3년치 적금이 쌓여 있었다. 220만 원이었다. 나는 통장을 덮었다. 다시 서랍에 넣었다. 아직 멀었다. 아직 한참 멀었다. 수아가 중학교 3학년 겨울이었다. 고등학교 입시가 코앞이었다. 수아는 매일 새벽까지 공부했다. 나는 새벽에 나가면서 수아 책상에 따뜻한 보리차를 놓아뒀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수아는 원하는 고등학교에 붙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였다. 서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학교였다. 합격 통보를 받고 수아가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나도 소리가 나왔다. 소리 없는 소리가. 수아야, 잘했다. 정말 잘했다. 고등학교 입학식 날이었다. 수아는 혼자 가겠다고 했다. 나는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 혼자 아파트 단지 앞에 섰다. 수아가 교복을 입고 나오는 걸 봤다.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어가는 수아. 등에 가방을 메고 단발머리가 바람에 날렸다. 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수아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리어카를 끌었다. 오늘도 가야 했다. 오늘도 모아야 했다. 태어날 때부터 왼쪽 다리가 짧았다. 병원 기록에는 선천성 하지 단축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니가 그 기록지를 오래 들고 계셨다고 했다. 아버지는 내가 2살 때 집을 나가셨다. 장애 있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그 말을 내게 하지 않으셨다. 내가 20살이 다 되어서야 알았다. 친척 어른이 무심코 말해줬다.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됐다. 왜 아버지가 없는지.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셨다. 봉제 공장이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오셨다. 15시간 일하고 받는 돈이 한 달에 3만 원이 채 안 됐다. 나는 어릴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집 앞 골목에 앉아서 놀았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봤다. 나도 뛰고 싶었다. 하지만 뛰면 넘어졌다. 넘어지면 아이들이 웃었다. 그래서 뛰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봤다. 보는 것도 나름대로 좋았다.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바람이 부는 것을, 구름이 가린 것을.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담임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물었다.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아이들은 저마다 대답했다. 선생님이요, 군인이요, 의사요. 내 차례가 됐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선생님이 웃었다. 아이들도 웃었다. 내가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이 다리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무엇이든.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누우셨을 때 나는 19살이었다. 어머니 병원비를 내려고 공장 일을 시작했다. 부품 조립 공장이었다. 앉아서 하는 일이었다. 손이 빨라야 했다.
작은 부품들을 조립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느렸다. 한 달이 지나자 빨라졌다. 세 달이 지나자 반장보다 빨라졌다. 반장이 말했다. 자네 손이 기계 같아.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다리 대신 손이 열심히 하는 거라고. 어머니 병원비를 붙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밥은 공장 구내식당에서 먹었다. 100원짜리 국밥이었다. 그래도 배를 채울 수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장례를 치렀다. 화장을 했다. 유골함을 들고 산에 올랐다. 왼쪽 다리가 아팠다. 산길은 험했다. 그래도 올라갔다. 어머니를 좋은 곳에 모시고 싶었다. 산 중턱에서 유골을 뿌렸다. 바람이 불었다. 어머니가 날아갔다. 하늘 어딘가로. 어머니, 이제 다리 아프지 않아도 돼요. 거기선 마음껏 걸어다녀요. 정순을 만난 것은 그 다음 해였다. 공장에 새로 들어온 여공이었다. 경상북도 어딘가에서 온 시골 아가씨였다. 머리를 두 갈래로 닦고 다녔다. 처음 봤을 때는 말을 걸지 않았다. 내가 먼저 말을 건 적이 없었다. 이 다리를 보면 다들 이상하게 봤다. 그게 싫어서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 정순이 먼저 왔다. 점심시간에 내 옆에 앉았다. 도시락을 펴면서 말했다. 같이 먹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다. 정순의 눈이 맑았다. 거기에는 이상하게 보는 눈빛이 없었다. 그날 점심을 같이 먹었다. 정순의 도시락에는 깍두기와 멸치볶음이 있었다. 집에서 만들어 온 것이었다. 나는 구내식당 국밥을 먹었다. 거절할 수가 없었다. 정순의 눈이 맑았다. 거기에는 이상하게 보는 눈빛이 없었다. 그날 점심을 같이 먹었다. 정순의 도시락에는 깍두기와 멸치볶음이 있었다. 집에서 만들어 온 것이었다. 나는 구내식당 국밥을 먹었다. 정순이 멸치볶음을 내 쪽으로 밀었다. 더 드세요. 라고 했다. 나는 그 친절이 어색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멸치볶음이 달고 짭짤했다. 어머니 솜씨가 생각났다. 그 뒤로 점심을 자주 같이 먹었다. 정수는 항상 도시락에 반찬을 넉넉히 쌌다. 나를 위해서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 반년이 지났을 때 나는 정순에게 말했다. 밥을 사고 싶다고. 제대로 된 밥집에서. 정순이 웃으며 말했다. 왜요? 나는 말했다. 그냥 한 번은 사고 싶어서. 우리는 공장 근처 설렁탕 집에 갔다. 한 그릇에 500원이었다. 한 달 월급의 10분의 1이었다. 그래도 샀다. 정순이 설렁탕을 먹으면서 말했다. 맛있다. 나는 말했다. 다행이다. 그게 다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1년이 지나서 결혼을 했다. 정순 부모님이 처음에 반대하셨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살겠냐고 정순이 말했다고 했다.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허락을 받았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평생 이 사람 곁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 그런 말을 했으니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했다. 정순이 입은 드레스는 빌린 것이었다. 하지만 정순은 세상 어느 신부보다 아름다웠다. 내 눈에는 신혼살림은 단칸방이었다. 부엌이 딸린 방 하나짜리 집이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2만 원이었다. 그래도 우리 집이었다. 정순과 나의 집이었다. 정순은 살림을 잘했다. 적은 돈으로도 밥상을 풍성하게 차렸다. 두부 한 모로 3가지 반찬을 만들었다. 두부조림, 두부국, 두부부침. 나는 그 밥상이 좋았다. 정순의 손이 닿은 밥상이 맛이 없어도 맛있었다. 수아가 태어난 건 결혼한 지 2년 만이었다. 병원이 아니라 조산원에서 낳았다. 병원비가 비싸서 수아가 나왔을 때 울음소리가 컸다. 조산사가 말했다. 건강한 아이라고. 나는 수아를 처음 만났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렇게 작은 것이, 이렇게 뜨거운 것이. 수아야, 아빠가 많이 해줄 수 없어. 하지만 있는 힘껏 할게. 있는 힘껏. 수아가 걷기 시작했을 때 나는 수아 다리부터 봤다. 두 다리가 같은 길이었다. 두 다리가 똑바로 뻗어 있었다. 안도했다. 그 안도감이 얼마나 컸는지. 수아가 두 다리로 뛰는 것을 보며 나는 몰래 눈물을 닦았다. 잘 됐다. 다행이다. 이 아이는 뛸 수 있다. 이 아이는 달릴 수 있다. 정순이 쓰러지기 전까지 우리 세 식구는 행복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그 시절이 가장 좋은 시절이었다. 저녁에 셋이 앉아 밥을 먹을 때, 수아가 밥알을 흘리며 먹을 때, 정순이 웃으며 닦아줄 때, 그 순간들이 내 삶의 황금 시절이었다. 정순이 쓰러지던 나를 기억한다. 4월 초순이었다. 봄꽃이 막 피기 시작하던 때였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 쓰러졌다. 수아가 나를 불렀다. 아빠 엄마가 넘어졌어. 나는 달려갔다. 아니, 절뚝이며 빠르게 갔다. 정순이 바닥에 누워 있었다. 의식은 있었다. 눈을 뜨고 있었다. 하지만 말을 못했다. 119를 불렀다. 구급차가 왔다. 정순이 실려갔다. 수아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했다. 결과가 나오는데 이틀이 걸렸다. 이틀 동안 나는 병원 복도를 오갔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의사가 불렀다. 차분한 얼굴로 말했다. 뇌종양입니다. 악성 사기입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됐다. 수술을 하면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다. 의사가 말했다. 수술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수술이 먼저입니다. 수술비가 500만 원이었다. 나는 그 돈이 없었다. 공장 다니며 모아둔 돈이 150만 원이었다. 350만 원이 부족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사정을 말했다. 몇 명이 돈을 빌려줬다. 몇 명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500만 원을 모았다. 이틀 만에 수술이 진행됐다. 6시간짜리 수술이었다. 수술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다. 수아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내 무릎 위에 머리를 대고 잠들었다. 7살짜리 수아가. 나는 수아 머리를 손으로 쓸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었다. 정순을 닮아 머리가 풍성했다. 수아야, 엄마 괜찮을 거야. 아빠가 꼭 그렇게 만들 거야. 수술은 잘 됐다고 했다. 종양을 거의 다 제거했다고. 하지만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길고 힘든 치료가 남았다고. 정순은 항암 치료를 받았다. 15번이었다. 한 번 할 때마다 사흘을 앓았다. 음식을 못 먹었다. 토했다. 머리카락이 빠졌다. 그래도 정수는 웃었다. 수아한테는 웃었다. 엄마 괜찮아. 곧 나을 거야.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이 얼마나 힘든 웃음인지 알았다. 하지만 모른 척했다. 정순이 원하는 방식으로 두었다. 치료를 받은 지 1년이 됐을 때 의사가 말했다. 종양이 재발했다고.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벽을 짚었다. 의사가 말했다. 이제는 치료가 어렵다고. 나는 물었다. 얼마나요? 의사가 말했다. 6달에서 1년. 정순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정순은 나중에 스스로 알았다. 의사가 치료를 줄이는 것을 보고. 어느 날 밤 정순이 내 손을 잡았다. 수아 잘 부탁해요. 그 말뿐이었다. 나는 정순 손을 잡았다. 꽉 잡았다. 알아 라고 했다. 꼭 그렇게 할게. 정순이 떠난 걸. 수아가 초등학교 3학년 10월이었다. 단풍이 드는 계절이었다. 가을이 깊어지던 날이었다. 병원 침대에서였다. 내가 손을 잡고 있었다. 수아도 옆에 있었다. 정순의 손이 차가워졌다. 숨이 멈췄다. 그게 전부였다. 42살이었다. 너무 젊었다. 너무 이른 나이였다. 나는 정순 손을 놓지 않았다. 한참 동안 놓지 않았다. 손이 완전히 차가워질 때까지. 수아는 울지 않았다. 장례식 내내 울지 않았다. 아이가 너무 어른스러워서 그게 더 마음이 아팠다.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다. 수아가 혼자 방에 있었다. 내가 들여다보니 수아가 이불을 꼭 쥐고 있었다. 눈을 감고 나는 방에 들어갔다. 수아 옆에 누웠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누웠다. 한참 후에 수아가 말했다. 아빠, 나는 말했다. 응. 수아가 말했다. 엄마 보고 싶어. 나는 말했다. 아빠도.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누웠다. 남겨진 두 사람이 공장을 그만두고 나서 다른 일을 찾아봤다. 경비원 일, 주차관리 일. 하지만 다리 때문에 거절당했다. 한 달을 백수로 보냈다. 장애수당이 나왔다. 한 달에 23만 원이었다. 수아 먹이고 학원 보내기엔 턱없었다. 폐지를 줍기로 결심한 건 어느 새벽이었다. 수아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혼자 바깥에 나갔다. 새벽 골목에서 노인이 리어카를 끌었다. 폐지가 가득 실려 있었다. 나는 그 노인을 따라갔다. 어디 가시냐고 물었다. 노인이 말했다. 고물상 가지. 같이 가려고 고물상에 따라갔다. 노인이 폐지를 저울에 올렸다. 72kg이었다. 고물상 사장이 7,200원을 줬다. 나는 그 장면을 봤다. 하루 종일 모아서 7,200원 적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다음날 리어카를 빌렸다. 골목을 돌았다. 폐지를 모았다. 40kg이었다. 4,000원을 받았다. 그날 저녁 수아한테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 번 돈인지 그냥 저녁을 차렸다. 수아가 밥을 먹었다. 그걸로 됐다. 내 딸이 밥을 먹는다. 그걸로 됐다. 리어카는 4개월 뒤에 샀다. 중고 리어카였다. 15,000원이었다.
낡았지만 튼튼했다. 리어카를 내 것으로 사던 날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이게 내 도구다. 이것으로 수아를 먹인다. 그 리어카를 3년 동안 끌었다. 바퀴가 닳아서 새로 갈았다. 손잡이가 부러져서 새로 메었다. 그래도 그 리어카를 썼다. 보험에 든 것은 그로부터 1년 후였다. 영업사원이 골목에서 나를 불렀다. 설명을 들었다. 30년짜리 보험이라고 했다. 30년이라는 말이 걸렸다. 30년 후면 나는 얼마인가? 80이 넘을 것이었다. 그때 수아는 40이 넘을 것이었다. 살아있을 수 있을까? 30년을, 이 다리로 30년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보험을 만기 낼 때까지, 수아한테 줄 때까지 서명을 했다. 2만 원짜리 보험이었다. 수아 이름으로 수아를 위해 같은 달 적금도 들었다. 5만 원짜리 적금이었다. 1년 만기 자동갱신짜리였다. 은행원이 물었다.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말했다. 딸 주려고요. 은행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통장을 만들어 줬다. 나는 통장을 받아 품에 넣었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오늘부터 모은다. 수아야, 기다려라.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가방을 마루에 던지며 들어왔다. 배고파 라고 했다. 나는 부엌에서 소리쳤다. 금방 밥 줄게. 손 씻고 와. 수아가 손을 씻고 왔다. 밥상에 앉았다. 된장찌개를 먹었다. 새 그릇을 먹었다. 그 모습이 좋았다. 잘 먹는 수아가 좋았다. 건강한 수아가 좋았다. 나는 밥상을 치우며 생각했다. 오늘 5만 원 적금을 넣었다. 오늘 2만 원 보험을 냈다. 오늘 하루 잘 살았다. 겨울이 올 때마다 왼쪽 다리가 더 아팠다. 추위가 뼈에 스며드는 것 같았다. 파스를 붙였다. 효과가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었다. 그래도 리어카를 끌었다. 통증을 무시하는 법을 배웠다. 오래 하다 보면 배우게 된다. 몸이 아파도 움직이는 법을. 고물상 사장 이름은 오달수였다. 같은 또래였다. 고물상을 20년 넘게 했다고 했다. 오 사장은 나를 잘 대해주었다. 폐지값을 조금 더 쳐줬다. 킬로그램당 10원씩 더 줬다. 어느 날 오 사장이 물었다. 왜 이 일을 하냐고. 다른 일도 있잖냐고. 나는 말했다. 이 일이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이 다리로 할 수 있는 일이야. 오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그것으로 됐다. 수아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여름이었다. 수아 친구가 집에 왔다. 수아와 같은 반 친구였다. 그 친구가 나를 보더니 수아한테 속닥였다. 나는 못 들은 척했다. 나중에 수아가 말했다. 친구가 아빠 다리 왜 그러냐고 물었어. 나는 뭐라고 했냐고 물었다. 수아가 말했다. 어릴 때 다쳤다고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말했어 라고 했다. 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다. 수아가 부끄러웠던 것이었다. 친구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던 것이. 미안했다. 수아한테 미안했다. 이런 아버지를 줘서.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이 내 몸이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였다. 수아가 중학교를 졸업하던 날이었다. 졸업식에 갔다. 수아가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니 강강 뒤쪽에 자리를 잡았다. 눈에 잘 안 띄는 곳으로. 수아가 졸업장을 받았다. 무대 위에 올라가서 받았다. 교장 선생님이 악수를 했다. 나는 그것을 봤다. 멀리서 봤다. 박수를 쳤다. 수아가 내 쪽을 봤다. 잠깐 눈이 마주쳤다. 수아가 굳었다. 나는 손을 흔들었다. 수아가 시선을 돌렸다. 그게 아팠다. 시선을 돌리는 것이. 하지만 이해했다. 이해할 수 있었다. 졸업식이 끝나고 수아를 찾았다. 수아는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내가 가까이 가려 하자 수아가 눈빛으로 막았다. 나는 멀찌감치 서 있었다. 수아가 친구들과 사진을 다 찍을 때까지. 그리고 집에 같이 걸어왔다. 말없이, 수아도 말없이. 집에 와서 내가 밥을 차렸다. 졸업 축하한다고 불고기를 샀다. 시장에서 제일 싼 불고기였다. 수아가 먹었다. 맛있다고 했다. 그 말 한마디가 좋았다. 그것으로 됐다. 고등학교 3년이 지나갔다. 수아는 열심히 공부했다. 나는 열심히 폐지를 모았다. 수아가 공부하는 밤에 나는 폐지를 정리했다. 같은 집안에서 각자의 일을 했다. 그 시절이 그리워질 것이다. 지금은 몰랐지만 나중에 그리워질 것이다. 한 집에 있던 시절이, 같은 공기를 마시던 시절이. 수아가 고3 여름이었다. 더위가 심했다. 에어컨이 없었다.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났다. 수아 방에 선풍기를 놨다. 나는 부채를 썼다. 한밤중에 수아가 땀을 흘리며 공부했다. 나는 부엌에서 냉수를 떠다 줬다. 수아가 받아 마셨다. 시원해 라고 했다. 그 말이 좋았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 수아가 처음으로 나한테 기댔다. 소파에 앉아서 벅기에 기댔다. 힘들었어 라고 했다. 나는 말했다. 그래, 고생했어. 수아가 잠들었다.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수아가 깰까봐, 이 순간이 끝날까봐. 1시간쯤 지나서 수아가 깼다. 고개를 들었다. 미안해 라고 했다. 나는 말했다. 뭐가? 잘 잤어. 그게 다였다. 그 1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1시간 중 하나였다. 수아가 내 어깨에 기댄 그 1시간이. 수아는 고등학교를 잘 다녔다. 성적이 좋았다. 전교 5등 안에 들었다. 고등학교 입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아가 과외 선생님을 새로 구했다. 수학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었다. 한 달에 20만 원이었다. 나는 군말 없이 줬다. 그 돈을 마련하려고 이틀을 더 일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수아가 처음으로 친구를 집에 데려왔다. 2명이었다. 나는 부엌에 있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아가 들어오더니 아빠 잠깐 나가 있어 라고 했다. 나는 나갔다. 마당에 서서 담배를 피웠다. 담배도 싸구려였다.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내 것이었다. 친구들이 나간 뒤에 들어왔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아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 수능이 코앞이었다. 수아는 새벽 2시까지 공부했다. 나는 자정에 들어와 수아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며 그제야 잠들 수 있었다. 수능 날 아침이었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미역국을 끓였다. 정순이 좋아하던 방식으로. 수아가 일어나서 밥을 먹었다. 말없이 먹었다. 나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수아가 나가면서 말했다. 다녀올게. 나는 말했다. 잘 다녀와. 너는 잘할 거야. 수아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나는 그날 리어카를 끌지 않았다. 그냥 집에 있었다. 수아가 시험을 치는 동안 나는 집에서 기다렸다. 정순 사진 앞에 앉았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정순이 웃고 있었다. 정순아, 수아가 오늘 시험을 봐. 잘 볼 수 있게 봐줘. 당신이 봐줘. 수능 결과가 나왔다. 수아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였다. 수아가 원하는 대학이 있었다. 서울 중심에 있는 사립대학교였다. 법대를 가고 싶다고 했다.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 원이었다. 1년에 800만 원, 4년이면 3,200만 원. 나는 계산을 했다. 폐지로 모을 수 있는 돈을 계산했다. 하루에 10,000원, 한 달에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 부족했다. 한참 부족했다. 하지만 방법이 있었다. 적금 통장을 꺼냈다. 10년 가까이 모은 돈이었다. 600만 원이 넘어 있었다. 보험을 담보로 대출도 됐다. 보험사에 전화를 했다. 얼마까지 가능하냐고 물었다. 200만 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대출을 받았다. 수아 첫 학기 등록금이 마련됐다. 수아가 합격 통지서를 가져왔다. 나는 통지서를 받아 읽었다. 한수아 법과대학 합격. 수아야, 아빠 딸이 대학에 간다. 아빠 딸이 법대에 간다. 입학 원서를 낼 때 수아가 집 주소를 썼다. 우리 집 주소, 작은 골목, 안 낡은 집의 주소. 수아가 주소를 쓰다가 멈췄다. 잠깐 고민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 그냥 썼다. 나는 그걸 봤다. 수아가 멈칫한 그 순간을. 하지만 모른 척했다.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모른 채 해야 할 것이 있었다. 수아의 대학교 첫 학기가 시작됐다. 등록금 납부는 내가 혼자 했다. 수아 몰래 학교 홈페이지에서 냈다. 수아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신청했다. 절반 정도 나왔다. 나머지는 내가 채웠다. 수아는 알지 못했다. 누가 등록금을 내는지. 국가 장학금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수아가 공부만 하면 됐다. 2학년이 되었을 때 수아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학교가 멀어서 통하기 힘들다고. 기숙사비는 한 달에 30만 원이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그리고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다. 리어카를 더 일찍 끌어야 했다. 더 넓은 구역을 돌아야 했다. 그렇게 하면 됐다. 수아가 기숙사에 짐을 싸갔다. 이불과 옷가지들, 책상에 있던 정순 사진은 두고 갔다. 나는 그 빈자리를 봤다. 사진이 없는 그 자리를, 정순 사진을 내 방으로 옮겼다. 이제 우리 둘이다. 정순과 나, 수아 없이 둘이서 이 집을 지킨다. 수아가 없으니 집이 조용했다. 밥을 혼자 먹었다. 반찬이 2가지였다. 김치와 된장찌개. 먹다 보면 생각났다. 수아가 밥을 먹을 때 반찬 투정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그건 참 고마운 일이었다. 원망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고마운 일도 있었다.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었다. 수아가 집에 왔다. 2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수아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했다. 카페에서 일한다고 했다. 용돈을 스스로 벌겠다고. 나는 잘 됐다고 했다. 속으로는 든든했다. 스스로 서려는 것이. 그게 정순을 닮은 것이었다. 방학 내내 수아는 집에 있었다. 나는 여전히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왔다. 수아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다. 어느 날 수아가 물었다. 아빠 등록금은 어디서 내? 나는 잠시 멈췄다. 장학금이야 라고 했다. 국가 장학금이람 성적 장학금이야.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나는 안도했다. 들주면 안 됐다. 수아가 알게 되면, 아빠가 폐지 팔아서 낸 거라는 걸 알면 또 그 얼굴이 될 것 같았다. 그 얼굴이 뭔지 나는 알았다. 수치심이 섞인 얼굴,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뒤엉킨 얼굴.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냥 모르는 채로 있게 하고 싶었다. 대학교 4학년이 됐다. 수아가 사법고시 준비를 한다고 했다. 졸업 후에도 계속 공부하겠다고.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독서실 비용이 한 달에 15만 원이었다. 나는 줬다. 사법고시 준비는 길었다. 1년 가 2년이 지났다. 수아는 집에 자주 오지 않았다. 오더라도 하루 이틀 있다가 갔다. 공부해야 한다고. 시험이 코앞이라고. 나는 괜찮았다. 아니, 괜찮지 않았다. 보고 싶었다. 하지만 보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하면 수아에게 짐이 될 것 같았다. 수아가 26살이 됐을 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전화로 알려왔다. 목소리가 떨렸다. 합격해서 아빠라고 했다. 나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잘했어 라고 했다. 정말 잘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순 사진 앞에 앉았다. 정순아, 수아가 해냈어. 우리 딸이 해냈어. 그 뒤로 수아는 법원에서 일하게 됐다. 판사가 되기 전 연수 과정이었다. 월급이 생겼다. 수아는 독립하겠다고 했다. 서울 시내에 방을 구하겠다고. 전세로 살고 싶다고 했다. 전세 보증금이 얼마냐고 물었다. 수아가 말했다. 좁은 데로 구하면 5천만 원은 필요해. 5천만 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5천만 원. 나는 적금 통장을 꺼냈다. 20년이 넘게 모은 돈이었다. 거기에 보험예약 환급금이 있었다. 전부 합치면 될 것 같았다. 빠듯하지만 아슬아슬하지만 될 것 같았다. 나는 은행에 갔다. 적금을 정리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환급금을 받았다. 통장에 숫자가 찍혔다. 4,800만 원. 23년의 시간이었다. 200만 원이 부족했다. 나는 고물상 사장에게 갔다. 사정을 말했다. 고물상 사장이 선뜻 빌려줬다. 오래 알던 사이였다.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나는 받지 않았다. 꼭 갚겠다고 했다. 고물상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김씨 참 대단하다고. 5천만 원이 모였다. 나는 수아에게 전화했다. 돈이 있어 라고 했다. 수아가 놀라며 물었다. 어디서 났어? 나는 말했다. 오래 모은 거야. 갖다 써. 수아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물었다. 아빠, 어떻게 이걸 모았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빠가 알아서 했어. 너는 신경 쓰지 마. 수아가 돈을 받아 전세를 구했다. 서울 마포구에 방 2개짜리 집이었다. 법원 근처였다. 이사 가던 날 수아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짐은 친구들이 도와준다고 했다. 나는 알았다. 고했다. 그리고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이사 가는 날이라는 걸 알면서 그냥 혼자 앉아 있었다. 저녁에 수아에게 문자가 왔다. 잘 이사했어 라고. 나는 답장을 보냈다. 잘 됐다. 잘 살아라. 그게 전부였다. 그게 우리 부녀 사이의 전부였다. 보고 싶었다. 새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었다. 수아가 밥은 먹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다. 수아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게 맞는 것 같았다. 수아가 독립한 뒤 나는 집을 정리했다. 수아 방에 있던 것들을 박스에 넣었다. 교복이 있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나는 버리지 않았다. 박스에 담아 다락에 올려놨다. 수아가 읽던 책들도 있었다. 법학 입문책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 산 책이었다. 밑줄이 가득 그어져 있었다. 나는 그 책을 꺼내 읽어봤다. 무슨 말인지 몰랐다. 하지만 밑줄 친 부분들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었다. 수아의 손길이 거기 있었다. 수아의 집중이 거기 있었다. 그걸 느꼈다. 수아가 독립한 지 1년이 지났다. 연락은 가끔 왔다. 명절에 오기도 하고 못 오기도 했다. 왔을 때는 하루 이틀 자고 갔다. 밥을 같이 먹었다. 대화가 많지는 않았다. 한 걸은 수아가 물었다. 아빠, 아직도 폐지 주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게 아빠 직업이야. 수아가 말했다. 그만하면 안 돼.
내가 돈 보낼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걷는 게 운동이 돼. 수아는 더 말하지 않았다. 내가 싫다는 걸 알아서 그냥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사실은 그게 더 힘들었다. 수아가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아니다. 수아가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었다.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었다. 그것도 알았다. 그것도 이해했다. 수아가 30이 됐다. 법원에서 일한 지 4년이 됐다. 그 사이에 한번 다른 부서로 갔다. 다시 돌아왔다. 어느 날 명절에 수아가 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남자를 데려왔다. 키가 큰 남자였다. 안경을 쓰고 있었다.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다. 아버님 반갑습니다.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악수를 했다. 손이 큰 남자였다. 힘이 있는 손이었다. 밥을 같이 먹었다. 민준이라는 남자는 말을 잘했다. 회사 다닌다고 했다. IT 회사라고 했다. 수아와 어울려 보였다. 둘이 얘기할 때 웃음이 많았다. 그게 좋아 보였다. 민준이 돌아갔다. 수아도 같이 돌아갔다. 나는 배웅을 했다. 골목 어귀까지 따라 나갔다. 둘이 나란히 걸어갔다. 수아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수아가 웃고 있으니, 그 남자 옆에서 웃고 있으니. 몇 달 뒤였다. 수아에게 전화가 왔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았다. 아빠, 나 결혼할 것 같아. 나는 멈췄다. 잠깐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남자야 라고 물었다. 수아가 웃으며 말했다. 응, 민준씨, 잘됐다 라고 했다. 진심으로 말했다. 잘됐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앉아 있었다. 기쁜 마음과 이상하게 서운한 마음이 함께 있었다. 서운한 건 왜였을까? 모르겠다. 아마도 수아가 완전히 나에게서 떠난다는 느낌 때문이었을 것이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다. 수아에게서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왔다. 예식장은 강남에 있는 곳으로 했다고. 날짜는 5월에 한다고. 나는 결혼식에 대해 물었다. 드레스는 골랐냐고. 꽃은 어떤 걸로 하냐고. 수아가 답했다. 다 됐어, 아빠. 걱정하지 마.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수아가 집에 왔다. 혼자였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밥을 같이 먹었다. 말이 없었다. 내가 먼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수아가 말했다.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 나는 젓가락을 내려놨다. 수아를 바라봤다. 수아가 말했다. 결혼식에 아빠 오지 않아도 돼. 나는 그 말을 들었다. 한 번에 이해가 됐다. 천천히 이해가 됐다. 왜? 라고 물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했다. 수아가 말했다. 민준 씨 집이 좀 반듯한 집이야. 시어른들이 신경 쓰실 것다. 나는 알았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리어카를 끄는 아버지. 왼쪽 다리를 끄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결혼식에 오는 게 수아는 부끄러웠던 것이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알았어. 그것뿐이었다. 알았어. 그 두 글자로 대답했다. 수아는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그만뒀다. 밥을 마저 먹었다. 나도 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된장찌개가 쓴맛 같았다. 수아가 돌아갔다. 나는 설거지를 했다. 수아가 먹다 남긴 밥그릇을 씻었다. 그릇을 씻으면서 생각했다. 그래, 알았어.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수아야,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수아의 고등학교 첫 학기가 시작됐다. 아침마다 교복을 입고 나갔다. 버스를 타고 멀리 학교에 갔다. 나는 새벽에 리어카를 끌었다. 수아가 교문에 들어서는 시간에 나는 폐지를 씻고 있었다. 고등학교 첫 달 성적표가 왔다. 전교 25등이었다. 수아는 실망한 얼굴이었다. 나는 말했다. 잘했어. 점치고 잘한 거야. 수아가 말했다. 아니야. 더 잘할 수 있어. 수아의 그 말이 좋았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수아가 좋았다. 포기하지 않는 수아가 좋았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수아는 전교 7등이 됐다. 성적표를 가져오며 말했다. 아빠, 이만하면 됐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수아가 수줍게 웃었다. 그 웃음이 정수를 닮았다. 소적게 웃는 그 모습이. 고등학교 3학년 여름이었다. 수아가 진로 상담을 받았다고 했다. 법대를 가고 싶다고 했다. 담임 선생님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단다. 성적이 되면 갈 수 있다고. 나는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다. 법대 등록금이 얼마일까? 한 학기에 400만 원이라는 말이 들려왔다. 1년에 800만 원. 그날 밤 통장을 꺼냈다. 지금까지 모은 돈을 확인했다. 보험 담보, 대출 한도도 알아봤다. 어떻게든 될 것 같았다. 어떻게든 될 것이었다. 어떻게든 해야 했다.
수능날 아침 미역국을 끓였다. 정순이 끓이던 방식으로 소고기를 넣고 들기름에 볶다가 물을 붓고 끓였다. 수아가 일어나서 먹었다. 두 그릇을 먹었다. 긴장한 것 같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신기했다. 수아야, 잘 볼 수 있어. 그 말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수아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다. 수아가 나가면서 말했다. 다녀올게 아빠. 나는 말했다. 그래, 천천히 풀어. 문이 닫히고 나서 나는 한참 서 있었다. 그리고 정순 사진 앞에 앉았다. 정순아, 오늘 수아 시험이야. 잘 볼 수 있게 봐줘. 수능 결과가 좋았다. 원하는 법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점수. 수아가 집에 와서 점수를 보여줬다. 나는 보고 또 봤다. 숫자들이 이해가 됐다. 잘 봤구나. 잘 봤어. 합격 통보가 왔다. 법과대학 합격. 수아가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부엌에서 조용히 웃었다. 혼자서 웃었다. 등록금을 내던 나를 기억한다. 대학교 행정실에 혼자 갔다. 수아 학번을 대고 등록금을 냈다. 직원이 물었다. 학생 대리인이세요? 나는 말했다. 아버지입니다. 직원이 영수증을 주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 접었다. 주머니에 넣었다. 그 영수증을 집에 가져와 서랍 깊이 넣었다. 수아가 보면 안 됐다. 수아의 대학교 첫 학기가 시작됐다. 수아는 집에서 통학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다. 아침에 일찍 나갔다. 나는 그보다 더 일찍 나갔다. 새벽 4시에 수아가 집에 돌아오면 나는 저녁을 차려놨다. 수아가 먹고 공부했다. 나는 그 모습을 봤다. 공부하는 딸, 열심히 공부하는 딸. 그것이 내 낙이었다.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었다. 수아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다. 용돈이라도 스스로 벌겠다고. 나는 말했다. 공부하느라 힘든데. 수아가 말했다. 괜찮아, 해볼게. 수아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야간 아르바이트였다. 한 달에 40만 원이 됐다. 수아가 그 돈으로 옷을 샀다. 친구들과 밥도 먹었다. 나한테 용돈을 주겠다고도 했다. 나는 받지 않았다. 내 돈 내가 써 라고 했다. 수아가 아쉬운 듯 했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대학교 2학년 봄이었다. 수아가 기숙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학교가 멀어서 힘들다고. 기숙사에 들어가면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기숙사비를 알아봤다. 한 달에 35만 원이었다. 식비 포함이라고 했다. 나는 생각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수아가 기숙사에 들어가던 날이었다. 짐을 쌌다. 이불, 옷책, 수아가 쓰던 것들을 박스에 담았다. 나는 박스를 날랐다. 차를 빌릴 돈이 없었다. 버스로 갔다. 박스를 들고 버스를 탔다. 수아가 말했다. 아빠 안 와도 돼. 나는 말했다. 무거운 거 혼자 어떻게 들어. 수아는 말을 못했다. 그래서 같이 갔다. 버스를 타고 기숙사까지. 기숙사 건물 앞에서 짐을 내렸다. 학생들이 왔다 갔다 했다. 모두 젊었다. 모두 밝았다. 수아가 친구를 만났다. 반갑게 인사를 했다. 나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다. 수아가 말했다. 우리 아빠야. 친구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수아가 멈칫한 그 순간을 봤다. 보았지만 모른 척했다. 그냥 웃었다. 반갑다고 했다. 짐을 방에 올려놓고 수아 방을 잠깐 봤다. 두 사람이 쓰는 방이었다. 좁았다. 그래도 수아 공간이었다. 수아가 공부할 공간이었다. 돌아오면서 수아가 말했다. 아빠, 조심히 들어가. 나는 말했다. 그래, 잘 지내. 버스를 타고 혼자 돌아왔다.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이 지나갔다. 이제 수아 없이 혼자다. 혼자 집에 돌아간다. 혼자 밥을 먹는다. 그래도 괜찮았다. 수아가 공부하러 간 거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2학년 2학기 등록금을 낼 때였다. 국가 장학금이 반 정도 나왔다. 나머지 200만 원은 내가 냈다. 은행에서 출금을 하고 학교 계좌로 이체를 했다. 수아 학번으로 이체 확인 문자가 왔다. 200만 원. 수아 법과대학 등록금. 나는 그 문자를 보며 잘 됐다. 고 생각했다. 이번 학기도 넘겼다. 4학년 마지막 학기였다. 수아가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사법고시 준비를 한다고 했다. 사법고시는 어렵다고 했다. 합격률이 몇 퍼센트라고 했다. 몇 년이 걸린다고 했다. 나는 말했다. 해봐. 할 수 있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가 고시 공부를 하는 동안 나는 계속 폐지를 모았다. 독서실비를 냈다. 생활비를 댔다. 수아는 몰랐다. 그 돈이 어디서 나는지. 장학금이 다 해결해준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것이 미안하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수아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수아가 고시 공부 2년째 되던 여름이었다. 오랜만에 집에 왔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다.
나는 말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수아가 말했다. 먹고 다녀. 걱정하지 마. 그날 저녁 수아가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었다. 미역국, 갈비찜, 계란말이. 갈비찜은 사오기로 했다. 시장에 가서 사왔다. 수아가 밥을 먹으면서 말했다. 아빠 요리 솜씨가 늘었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혼자 먹다 보니까. 수아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말했다. 아빠 외롭지 않아. 나는 말했다. 안 외롭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사실은 외로웠다. 밥 먹을 때 혼자라는 게, 저녁에 말 걸 사람이 없다는 게.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다. 수아가 공부에 집중해야 했으니. 수아가 합격한 날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달랐다. 떨리고 밝았다. 아빠 붙었어. 합격했어. 나는 그 말을 3번 들었다. 한 번에 이해가 됐지만 3번 더 들었다. 잘했어 라고 말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목소리가 흔들렸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순 사진 앞에 앉았다. 사진을 바라봤다. 정순아, 수아가 해냈어. 우리 딸이 해냈어. 눈물이 났다. 그냥 흘렸다. 닦지 않았다. 오래 울었다. 수아가 법원에 배치됐다. 판사, 보조 역할로 시작했다. 첫 월급날 수아가 전화했다. 아빠 밥 사줄게. 나는 말했다. 됐어. 바쁠 텐데. 수아가 말했다. 아빠, 언제 시간 돼? 나는 말했다. 아빠는 항상 시간 있어. 주말에 만났다. 수아가 고른 식당은 한정식집이었다.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종류의 식당이었다. 밥이 여러 가지 반찬과 함께 나왔다.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먹어야 할지 몰랐다. 수아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 그냥 먹어. 나는 웃으며 먹었다. 맛이 좋았다.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었다. 하지만 정순이 만든 된장찌개가 더 맛있었다. 수아가 독립한다고 했을 때 나는 전세 보증금 얘기를 들었다. 5천만 원. 그 말을 듣고 밤새 계산을 했다. 내가 가진 돈, 모을 수 있는 돈, 부족한 돈, 적금을 정리하면 됐다. 보험 환급금을 받으면 됐다. 고물상 사장에게 빌리면 됐다. 할 수 있었다. 해야 했다. 은행에 갔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적금 계약하러 왔어요. 직원이 물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나는 말했다. 딸 전세 보증금 줄 거예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를 처리해줬다. 돈이 통장에 들어왔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숫자가 됐다. 수아에게 전화했다. 돈 있어 라고 했다. 수아가 놀라며 물었다. 어디서 났어? 나는 말했다. 오래 모은 거야. 갖다 써. 수아가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가 말했다. 아빠 정말이야. 나는 말했다. 정말이지. 네 거야 원래. 수아가 전세를 구했다. 마포구에 방 2개짜리 집. 법원 근처였다. 수아가 좋아하는 것 같았다. 전화로 말해줄 때 목소리가 밝았다. 베란다가 있다고. 햇빛이 잘 든다고.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수아가 좋아하는 집이면 됐다. 베란다가 있고 햇빛이 잘 들면 그것으로 됐다. 이사 날 혼자 집에 있었다. 수아가 오라고 하지 않았으니 오지 않았다. 하지만 어쩐지 거기 있고 싶었다. 이사하는 걸 돕고 싶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싶었다. 그 마음을 눌렀다. 수아가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이 맞았다. 결혼 소식을 들은 건 수아가 32살 때였다. 민준이라는 남자와 IT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다. 민준이 처음 왔을 때 나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수아가 고른 사람이니 좋은 사람이겠지. 수아 눈이 틀리지 않겠지. 밥을 같이 먹으면서 보니 민준이 수아를 대하는 방식이 좋았다. 말을 들을 때 눈을 맞췄다. 수아가 말하면 끄덕이며 들었다. 좋은 사람이었다. 수아에게 좋은 사람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다. 5월 셋째 주 토요일이라고 했다. 장소는 강남이라고 했다. 나는 물었다. 하객이 몇 명이나 오냐? 수아가 말했다. 양가 합쳐서 200명 정도. 200명. 많은 사람들이 수아 결혼을 축하해주러 오는 것이었다. 다행이었다. 수아한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수아가 그 뒤 한 달 후에 왔다. 혼자였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밥을 먹다가 말했다. 아빠 결혼식에 오지 않아도 돼. 나는 그 말을 들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저를 내려놓았다. 수아 눈을 봤다. 수아가 눈을 피했다. 나는 물었다. 왜? 수아가 말했다. 민준 씨 집안이 반듯한 편이야. 시어른들이 신경 쓰실 것 같아. 신경 쓰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다. 이 역할을 끄는 아버지, 다리를 끄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부끄러운 것이었다. 나는 말했다. 알았어. 그 2글자만 했다. 수아가 더 말했다. 아빠 미안해. 나는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수아야. 수아가 고개를 숙였다. 밥을 더 먹지 않았다. 일찍 돌아갔다. 나는 혼자 밥상을 치웠다.
수아가 먹다 남긴 밥을 봤다. 반도 안 먹었다. 나는 그 밥을 한 숟가락 떴다. 먹었다. 쓴맛이 났다.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다. 별이 몇 개 보였다. 별을 보며 생각했다. 괜찮다. 결혼식 못 가도 괜찮다. 수아가 행복하게 살면 됐다. 그것으로 됐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래도 봉투는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안에 든 것들을, 보험 증권과 적금 통장을 결혼식 날 가져다 줘야겠다고. 식장문은 열지 않아도 봉투는 두고 와야겠다고. 수아가 법원에 배치된 첫 해였다. 서울 중심법원이었다. 버스로 출퇴근했다. 수아가 처음 월급을 탔을 때 전화가 왔다. 아빠 밥 살게 라고 했다. 나는 말했다. 됐어. 바쁠 텐데. 수아가 말했다. 아니야. 꼭 사고 싶어. 주말에 수아가 골목 앞으로 왔다. 식당을 골랐다. 동네 한정식 집이었다. 예전에 우리 동네에 없던 새 식당이었다. 수아가 밥을 주문했다. 음식이 나왔다. 반찬이 많이 나왔다. 나는 어디서부터 먹어야 할지 몰랐다. 수아가 웃으며 말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 맛이 좋았다. 하지만 정순의 된장찌개가 더 좋았다. 그 말은 하지 않았다. 수아가 물었다. 아빠 요즘 어때? 몸은 괜찮아. 나는 말했다. 괜찮지. 아빠는 괜찮아. 수아가 말했다. 다리는? 나는 말했다. 다리야 원래 이렇지. 괜찮아. 수아가 더 묻지 않았다. 밥을 먹었다. 나도 밥을 먹었다. 수아가 밥값을 냈다. 나는 내려 했다. 수아가 막았다. 내가 살겠다고 했다. 수아가 내주는 밥값을 받으며 이상하게 뭔가 역할이 바뀐 것 같았다. 내가 항상 사줬었는데.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수아가 사주는 밥이 그것도 좋았다. 수아가 독립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예상했다. 언젠가는 나갈 것이었다. 수아가 잘 될수록 나가게 된다. 그게 맞는 것이었다. 전세 보증금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밤새 계산을 했다. 적금 얼마, 보험 환급금 얼마, 더하면 5천만 원이 됐다. 빠듯했다. 아슬아슬했다. 하지만 됐다. 됐으니까 했다. 은행에서 돈을 뺄 때 창구 직원이 말했다. 오래 부으셨네요. 20년이 넘었어요. 나는 말했다. 딸한테 줄 돈이에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효성이 지극하시네요. 효성이라는 말이 이상했다. 그냥 당연한 일이었다. 자식한테 해주는 것은 돈을 뽑아서 수아한테 줬다. 통장으로 이체를 해줬다. 5천만 원이 수아 통장으로 갔다. 수아한테 전화가 왔다. 아빠 이게 진짜야 라고 했다. 나는 말했다. 진짜야. 네 거야. 수아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말했다. 고마워 아빠. 그 두 마디였다. 고마워 아빠. 오래 기다린 말이었다. 수아가 나간 뒤에 집이 비었다. 수아 방이 비었다. 나는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 봤다. 수아가 남기고 간 것들이 있었다. 오래된 교복이 있었다. 교복 주머니에서 지우개 하나가 나왔다. 오래된 지우개였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나는 그 지우개를 한참 봤다. 수아가 수업 시간에 쓰던 것일 것이었다. 지우개를 탁자에 올려뒀다. 버리지 않았다. 수아의 것이었으니. 수아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먼저 정순 생각을 했다. 정순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수아 결혼식 드레스를 골라주고 예식장을 같이 보러 다니고 혼수를 같이 장만하고 그런 것들을 해줬을 텐데 정순이 살아있었으면. 하지만 정순은 없었다. 오래전에 없어졌다. 나 혼자 남아있었다. 이 낡은 집에 이 다리로 혼자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상은 했었다. 오래전부터 그런 날이 올 것을 예감했다. 수아가 결혼을 한다면 내가 방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다리가, 이 리어카가 그래도 들었을 때 아팠다. 예상해도 아팠다. 마음이란 게 그런 것이었다. 수아가 말하고 돌아간 뒤 나는 한동안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두운 방에 앉아 있었다. 정순아, 수아가 결혼한대. 좋은 남자 만난 것 같아. 근데 아빠는 못 가. 못 가도 돼. 수아가 행복하면 됐지. 밤이 됐다. 불을 켰다. 밥을 지었다. 혼자 먹었다. 평소처럼 먹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다. 봉투를 줘야겠다. 결혼식 날 가져가야겠다. 들어가지는 않아도 봉투는 줘야 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봉투를 두고 오는 것. 그 안에 내 30년을 넣어서. 아빠, 이게 다 뭐야? 네 거야. 월요부터 네 거였어. 30년이잖아. 아빠가 새벽마다 리어카 끌면서. 결혼식 날 아침이 왔다. 5월 셋째 주 토요일이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알람이 없어도 눈이 떠졌다. 5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났으니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은 리어카를 끌지 않았다. 폐지를 주우러 가지 않았다. 오늘은 다른 날이었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맨 안쪽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꺼냈다. 봉투였다. 두꺼운 갈색 봉투. 그 안에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보험증권이었다. 30년 만기 생명보험. 수아 이름으로 가입한 것. 하나는 적금 통장이었다. 수아가 대학에 갈 때 썼던 것과는 다른 통장. 그 뒤로도 계속 넣은 통장. 수아가 독립한 뒤로도 나는 폐지를 계속 모았다. 한 달에 5만 원씩 꾸준히 넣었다. 보험료도 계속 냈다. 2만 원씩 30년을 채우려고. 적금 통장에는 얼마가 있었다. 2,300만 원이 넘었다. 수아 독립 이후에만 모은 돈이었다. 보험은 30년을 다 채웠다. 올해로 만기였다. 환급금이 4천만 원이 넘었다. 합쳐서 6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 이 봉투 안에 내 30년이 있었다. 나는 봉투를 탁자 위에 놨다. 그리고 세수를 했다. 찬물로 세수를 했다. 얼굴이 빨개졌다. 다락에서 양복을 꺼냈다. 오래된 양복이었다. 정순의 장례식 때 입었던 양복.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입지 않았다. 양복 주머니에서 나프탈렌이 나왔다. 좀을 막으려고 넣어뒀던 것. 20년 된 나프탈렌이었다. 양복을 꺼내 털었다. 창가에 걸어두었다. 바람이 통하게 와이셔츠를 꺼냈다. 흰 와이셔츠였다. 목 부분이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다. 비벼서 씻어봤다. 잘 지워지지 않았다. 그냥 입기로 했다. 어차피 직장 안에 들어갈 게 아니었다. 넥타이는 없었다. 정순이 사줬던 넥타이가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냥 넥타이 없이 입기로 했다. 단추를 끝까지 채웠다. 거울 앞에 섰다. 늙은 남자가 있었다. 머리가 희끗했다. 얼굴에 주름이 많았다. 왼쪽 어깨가 약간 낮았다. 다리 때문에 몸이 기울어서 50년 세월에 기울어짐. 그래도 괜찮았다. 이 모습이 나였으니까. 이 모습으로 수아를 키웠으니까. 봉투를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다. 두툼했다. 뭔가가 가슴에 차는 느낌이었다. 집을 나섰다. 오전 10시였다. 결혼식은 12시였다. 버스를 탔다. 강남 쪽으로 가는 버스였다. 오래 걸릴 것 같았다. 버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서울 거리가 지나갔다. 5월의 서울. 실록이 짙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줄지어 있었다. 잎이 크고 넓었다. 정순이 생각났다. 이 계절을 좋아했었다. 5월의 바람이 좋다고 했었다. 정순아, 오늘 수아 결혼식이야. 나는 못 들어가지만 봐줘. 내가 봐줘. 버스가 한강을 건넜다. 한강물이 빛나고 있었다. 5월의 햇살이 강 위에 쏟아졌다. 눈이 부셨다.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다. 강남에 내렸다. 예식장은 걸어서 10분이었다. 천천히 걸었다. 왼쪽 다리를 끌었다. 평소보다 더 천천히 걸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예식장이 보였다. 웨딩홀이라고 써 있었다. 큰 건물이었다. 유리로 된 정면이었다. 입구 앞에 사람들이 있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꽃을 든 사람들, 수아의 결혼식 하객들이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없었다. 없어야 했다. 나는 건물 맞은편에 섰다. 작은 골목 어귀였다. 거기서 예식장 입구가 보였다. 나는 거기 서서 바라봤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그러다 수아가 보였다.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얀 드레스, 긴 베일, 수아였다. 내 딸 수아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수아가 아름다웠다. 정순을 닮은 눈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옆에 민준이 있었다. 수아 손을 잡고 있었다. 수아가 그 손을 잡고 있었다. 다행이었다. 저 남자가 수아 손을 잡아줘서. 저 남자가 수아 옆에 있어줘서. 내가 해주지 못한 것들을 저 남자가 해줄 것이었다. 수아가 웃으며 말을 했다. 시어머니로 보이는 사람과 뭔가 즐거운 대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봤다. 멀리서 봤다. 보이지 않는 데서 봤다. 눈물이 났다. 막을 수가 없었다. 그냥 흘렸다. 골목 어귀에 서서 늙은 남자가 울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아무도 몰랐다. 수아야,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 아빠 걱정은 하지 마라. 아빠는 괜찮다. 아빠는 항상 괜찮다. 사람들이 하나둘 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수아도 들어갔다. 드레스 자락이 문 너머로 사라졌다. 나는 한참 서 있었다. 빈 입구를 바라봤다. 꽃장식이 흔들리고 있었다. 들어가고 싶었다. 식장 문을 열고 싶었다. 수아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식장 문을 열지 않았다.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했으니까.
수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았다. 없다고 봉투를 꺼냈다. 코트 안주머니에서 두꺼운 갈색 봉투. 예식장 입구로 걸어갔다. 경비원이 있었다. 경비원이 봤다. 나는 말했다. 한수아 씨 결혼식 가격입니다. 이것만 전해주세요. 경비원이 봉투를 받았다. 영수증 받을 거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쪽 안내 데스크에 전해달라고 했다. 한수아 씨 신부에게 결혼식 끝나고 주면 된다고. 경비원이 알겠다고 했다. 나는 몸을 돌렸다. 봉투는 두고 갔다. 그 안에 내 30년이 있었다.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천천히 걸었다. 왼쪽 다리가 끌렸다. 버스 정류장에 앉았다. 벤치가 있었다. 나무 벤치였다. 볕이 들어 따뜻했다.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다. 손 위에 볕이 쏟아졌다. 손을 내려다봤다. 굳은 살이 박인 손. 페이지를 들고 리어카를 끌던 손. 이 손이 수아를 먹였다. 이 손이 수아를 공부시켰다. 이 손이 수아를 오늘까지 데려왔다. 버스가 왔다. 올라탔다. 창가에 앉았다. 강을 건넜다. 한강이 다시 빛났다. 아까보다 더 밝았다. 5월의 오후였다. 오후의 간이었다. 집에 왔다. 조용했다. 언제나처럼 조용했다. 양복을 벗었다. 옷걸이에 걸었다. 다락에 올려두지는 않았다. 그냥 걸어뒀다. 정순 사진 앞에 앉았다. 오래 앉아 있었다. 말을 하지 않았다. 정순도 말이 없었다. 사진 속에서 그냥 웃고 있었다. 저녁이 됐다. 밥을 지었다. 혼자 먹을 밥이었다. 쌀을 씻으면서 생각했다. 수아는 지금 결혼 피로연을 하고 있겠지. 밥을 먹고 있겠지. 행복하겠지. 부디 행복하겠지. 나는 밥을 지어 혼자 먹었다. 그릇을 씻었다. 설거지를 했다. 밤이 됐다. 이불을 폈다.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이 보였다. 천장에 수아가 있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아. 웃고 있는 수아. 민준의 손을 잡은 수아. 오래 바라봤다. 천장의 수아를. 그리고 눈을 감았다. 잠이 들었다. 아주 깊이.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다. 새벽에 꿈을 꾸었다. 수아가 어렸다. 5살 수아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아빠라고 불렀다. 작은 목소리로. 아빠. 나는 수아 손을 잡았다. 꼭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잘 잤다. 오래간만에 잘 잤다.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다. 리어카를 끌었다. 평소처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골목을 돌았다. 아파트 쓰레기장을 돌았다. 폐지를 모았다. 이제 이 돈을 모아서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모았다. 습관처럼 고물상에 가서 돈을 받았다. 4,500원이었다. 주머니에 넣었다. 집에 돌아왔다. 밥을 먹었다. 하루가 지나갔다. 그렇게 하루가, 이틀이, 사흘이 지나갔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이불 속에서 천장을 봤다. 내일이면 수아가 결혼한다. 나는 그 자리에 없을 것이다. 식장 안에 없을 것이다. 괜찮다고 생각했다. 10번, 20번 생각했다.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되뇌었다. 그래도 잠이 안 왔다. 자정이 넘었다. 새벽 2시가 됐. 일어났다. 부엌에 가서 물을 마셨다. 찬물이었다. 서랍을 열었다. 봉투를 꺼냈다. 탁자에 놨다. 봉투 안을 다시 확인했다. 보험증권이 있었다. 적금 통장이 있었다. 보험증권에 수아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수아. 나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한수아, 수아야. 이게 다 네 것이야. 적금 통장을 펼쳤다.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다. 매달 5만 원씩 빠지는 달이 없었다. 어떤 달은 페이지가 적게 나왔다.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면 종이가 젖어서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도 5만 원은 넣었다. 조금 굶어도 넣었다. 밥 한 끼 줄여서 넣었다. 통장에 찍힌 숫자들이 내 30년이었다. 이 숫자들 뒤에 내가 있었다. 새벽, 골목이 있었다. 겨울 새벽, 냉기가 있었다. 봉투를 다시 닫았다. 내일 가져갈 것이다. 식장문은 열지 않아도 봉투는 두고 올 것이다. 침대로 돌아왔다. 누웠다.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잠이 왔다. 조금 잠이 왔다. 결혼식 날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두웠다. 일어났다. 세수를 했다. 찬물로 꼼꼼히 씻었다. 거울을 봤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다. 머리에 흰 것이 많았다. 빗으로 머리를 넘겼다. 가르마를 탔다. 단정하게 빗었다. 양복을 꺼냈다. 정순 장례식 때 입은 양복. 그때 이후 20년 만에 입는 것이었다. 어깨 부분이 조금 낡았다. 소매 끝이 닳았다. 그래도 입기로 했다. 양복을 입었다. 단추를 채웠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허리가 좀 헐렁했다. 살이 빠진 것이었다. 20년 동안 살이 빠진 것이었다. 와이셔츠 깃을 세웠다. 단추를 끝까지 채웠다. 목이 조금 답답했다.
그래도 참았다. 신발을 꺼냈다. 검은 구두였다. 역시 정순 장례식 때 신은 것이었다. 먼지가 앉아 있었다. 헝겊으로 닦았다. 그나마 나아졌다. 거울 앞에 섰다.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 낡은 양복, 다른 구두, 주름진 얼굴. 이게 나였다. 이게 내가 가진 최선이었다. 봉투를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다. 두툼했다. 그 두께가 좋았다. 내 30년이 거기 있으니. 집을 나서기 전에 정순 사진 앞에 섰다. 잠시 바라봤다. 정순아, 다녀올게. 수아 결혼식에 정순이 웃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그 웃음이 오늘은 왠지 더 환한 것 같았다. 집을 나섰다. 오전 10시였다. 5월의 서울은 따뜻했다. 코트가 조금 더울 것 같았다. 하지만 봉투를 넣어야 해서 입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왼쪽 다리가 끌렸다. 평소처럼 끌렸다. 50년 동안 끌어온 다리. 오늘도 같이 간다. 수아 결혼식에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있었다. 주말 아침이었다. 나들이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시장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도 있었다. 딸 결혼식에 가는 아버지. 하지만 들어가지는 않는 아버지. 버스가 왔다. 올라탔다. 경로우대 카드를 댔다. 무료였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서울거리가 지나갔다. 5월이었다. 나뭇잎이 짙은 초록이었다. 꽃이 피어 있었다. 장미가 피어 있었다. 울타리에 빨간 장미가 피어 있었다. 정순이 좋아하던 꽃이었다. 정순아, 장미가 피었어. 오늘 수아 결혼식이야. 버스가 한강 다리를 건넜다. 강물이 반짝였다. 5월의 햇살이 강 위에 쏟아졌다. 눈이 부셨다. 아름다웠다. 정순이 좋아했을 풍경이었다. 강남에 내렸다. 버스에서 내리니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5월의 바람이었다. 예식장 방향을 확인했다. 지도를 미리 봐뒀었다. 10분 거리라고 했다. 천천히 걸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들어갈 것도 아니었으니 거리에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많았다. 주말 오전이었다. 결혼식 많은 날이었다. 예식장이 보였다. 멀리서 봐도 큰 건물이었다. 유리 벽면이 빛났다. 입구에 꽃장식이 있었다. 흰 꽃과 초록 잎들이었다. 바람에 살랑거렸다. 나는 건물 맞은편에 섰다. 좁은 골목 어귀였다. 거기서 입구가 잘 보였다. 사람들이 오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꽃다발을 든 사람들이. 나는 거기 서서 봤다. 보고 또 봤다. 수아가 나올 때를 기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나왔다. 하얀 드레스였다. 베일이 길었다. 수아였다. 내 딸 수아였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아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가슴이 꽉 찼다. 수아가 예뻤다. 아름다웠다. 정순보다 더 아름다웠다. 아니, 정순을 닮아 아름다웠다. 정순의 눈을 닮아, 정순의 웃음을 닮아. 민준이 수아 옆에 있었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수아 손을 잡고 있었다. 수아가 그 손을 잡고 웃었다. 활짝 웃었다. 저 웃음이었다. 저 웃음을 보려고 20몇 년을 해지를 주었다. 저 웃음을 보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리어카를 끌었다. 보람이 있었다. 이 순간 하나만으로 충분히 보람이 있었다. 눈물이 났다. 막을 수가 없었다. 골목 어귀에 서서 그냥 울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아무도 몰랐다. 이 늙은 남자가 울고 있는 것을. 수아야, 잘 살아라. 부디 잘 살아라. 엄마처럼 일찍 가지 마라. 오래오래 살아라. 그 남자와 행복하게 살아라. 수아가 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드레스 자락이 사라졌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문을 바라봤다. 닫힌 문을 오래 바라봤다. 들어가고 싶었다. 정말 들어가고 싶었다. 수아가 입장하는 것을 보고 싶었다. 버진 로드를 걷는 것을, 민준과 마주보는 것을, 그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가지 않았다. 나는 식장 문을 열지 않았다.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했으니까. 수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알았다. 봉투를 꺼냈다. 코트 안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예식장 입구로 걸어갔다. 정미원이 나를 봤다. 나는 말했다. 한수아, 신부 결혼식 있잖아요. 이거 좀 전해주세요. 경비원이 봉투를 받았다. 언제 드릴까요? 물었다. 나는 말했다. 식 끝나고요. 급하지 않아요. 경비원이 알겠다고 했다. 나는 고마워요. 라고 했다. 몸을 돌렸다. 봉투는 두고 갔다. 그 안에 내 30년이 있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다리가 더 끌렸다. 왼쪽 다리가. 하지만 걸었다. 걸어야 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았다. 5월의 볕이 손 위에 내렸다. 따뜻했다. 이 손으로 수아를 먹였다. 이 손으로 리어카를 끌었다. 이 손으로 보험료를 내고 적금을 넣었다. 이제 이 손이 할 일이 줄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다 했으니까, 다 해줬으니까.
버스를 타고 왔다. 창밖을 보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수아 드레스 모습이 떠올랐다. 하얀 드레스, 긴 베일, 환한 웃음. 그 모습을 가슴에 넣었다. 오래 간직할 것이다. 이 기억 하나로 한참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에 왔다. 문을 열었다. 조용했다. 신발을 벗었다. 양복을 벗었다. 옷걸이에 걸었다. 정순 사진 앞에 앉았다. 한참 앉아 있었다. 정순아, 수아 예쁘더라. 드레스 입고 정말 예쁘더라. 당신 보여줬어야 하는데, 당신이 봤어야 하는데. 눈물이 났다. 이번엔 소리 없이 났다. 그냥 흘렀다. 저녁을 차렸다. 밥과 된장찌개 혼자 먹었다. 수아가 지금쯤 피로연을 하고 있겠지. 좋은 음식을 먹고 있겠지. 민준 옆에 앉아서 행복하면 됐다. 수아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됐다. 밥을 다 먹었다. 설거지를 했다. 이를 닦았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피곤했다. 몸이 피곤했다. 마음도 피곤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홀가분했다. 봉투를 두고 온 것이, 내 30년을 수아에게 넘긴 것이 이제 내 것이 없었다. 보험도 없었다. 적금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벼웠다. 오히려 가벼웠다.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깊은 잠이 왔다. 오래간만에 깊은 잠이었다. 겨울이면 리어카가 얼었다. 손잡이에 손이 달라붙었다. 장갑을 껴도 손가락이 얼었다. 그래도 나갔다. 매일 나갔다. 눈이 와도 나갔다. 눈이 오면 폐지가 젖어서 못 팔았다. 그래도 나갔다. 다음 날 쓸 것들을 미리 받으려고. 여름이면 리어카가 무거웠다. 폐지가 습기를 머금어서 같은 양인데 더 무거웠다. 그래도 끌었다. 어깨에 힘을 줬다. 왼쪽 다리는 항의했지만 무시했다. 가을이면 좋았다. 박스가 많이 나왔다. 이사하는 집이 많은 계절이었다. 아파트 단지를 돌면 큼직한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그 박스들을 실으면 리어카가 가득 찼다. 봄이면 꽃이 폈다. 리어카를 끌며 벚꽃 아래를 지났다. 꽃잎이 날렸다. 예쁘다 고 생각했다. 정순이 좋아했을 풍경이라고. 30년 동안 사계절을 반복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매년 새벽에 일어나 리어카를 끌었다. 그것이 내 일상이었다. 그것이 내 삶이었다. 결혼식 날로 돌아간다. 식장 앞 골목 어귀에 서 있던 그 시간으로 수아가 식장 안으로 들어간 뒤 나는 얼마나 거기 서 있었을까? 30분은 됐을 것이다. 입구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초롱잎들이 살랑거렸다. 식장 안에서 음악이 들렸다. 웨딩 마치였다. 수아가 입장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그 음악을 들었다. 밖에서 골목 어귀에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다. 그 선율이 골목까지 들려왔다. 희미하게 들려왔다. 수아가 지금 입장하고 있겠지. 민준을 향해 걸어가고 있겠지. 나는 그 음악을 들으며 서 있었다. 눈을 감았다. 버진 로드를 걷는 수아가 보이는 것 같았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꽃다발을 들고 수아야 예쁘게 걸어가라. 당당하게 걸어가라. 이 아빠가 여기 있어. 들어는 못 가지만 여기서 보고 있어. 음악이 끝났다. 식이 시작됐겠지. 혼인 서약을 하겠지. 나는 몸을 돌렸다. 봉투를 들고 입구로 걸어갔다. 경비원이 나를 봤다. 경비원이 물었다. 들어가실 건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것만 전해주세요. 봉투를 건넸다. 경비원이 받았다. 겉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경비원이 물었다. 신부 측 하객이세요? 나는 말했다. 한수아, 신부 아버지입니다. 경비원이 놀란 것 같았다. 나를 다시 봤다. 낡은 양복 입은 노인을.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다. 나는 고마워요. 라고 했다. 그리고 돌아섰다. 봉투는 두고 갔다. 그 안에 내 30년이 있었다. 걸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10분 거리를 걸었다. 왼쪽 다리가 끌렸다. 5월 햇살이 등을 비췄다. 따뜻했다. 따뜻한데 눈물이 났다.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났다. 닦으면 또 났다. 그냥 두었.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았다. 도심 속 늙은 남자의 눈물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손을 내려다봤다. 굳은 살이 박인 손. 이 손이 폐지를 잡았다. 이 손이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다. 이 손이 보험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 손이 수아를 안아줬다.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그 뒤로는 잘 안아주지 못했다. 수아가 커서 수아가 싫어하는 것 같아서 버스가 왔다. 타고 집으로 왔다. 창밖을 보며 왔다. 서울이 지나갔다. 봄의 서울이, 5월의 서울이. 집에 왔다. 양복을 벗었다. 옷걸이에 걸었다. 이 양복을 다시 입을 일이 있을까? 생각했다. 있겠지. 수아가 아이를 낳으면 손자, 손녀 돌잔치. 그때 입으면 되겠다. 그때까지 살아있어야지. 정순 사진 앞에 앉았다. 오래 앉아 있었다. 정순아, 수아 보러
못 들어갔어. 대신 봉투 두고 왔어. 우리 30년 있잖아. 그거 수아한테 줬어. 잘한 거지. 정순이 웃고 있었다. 잘했다고 하는 것 같았다. 그 웃음이 그렇게 보였다. 저녁을 먹었다. 밥을 지었다. 된장찌개를 끓였다. 혼자 먹었다. 평소와 같은 저녁이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가슴이 조금 비어있다는 것. 봉투를 두고 왔으니까, 30년을 두고 왔으니까. 하지만 그 빈자리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시원했다. 다 줬다는 홀가분함이 있었다. 밥을 다 먹었다. 설거지를 했다. 깨끗하게 씻었다. 이를 닦았다. 잠자리에 들었다. 눈을 감았다. 수아 드레스 모습이 떠올랐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던 수아. 그 모습을 오래 봤다. 가슴 안에서 오래 봤다. 수아야, 행복하게 살아라. 부디 행복하게. 엄마 대신 내가 그 말을 한다. 엄마도 같은 말을 할 테니. 잠이 들었다. 깊은 잠이었다. 꿈을 꾸지 않았다. 아주 오래간만에 꿈을 꾸지 않고 잤다. 다음날, 그 다음날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리어카를 끌었다. 폐지를 모았다. 호물상에 팔았다. 이제 모은 돈을 뭘 하면 좋을까 생각했다. 수아한테 줬던 것처럼 손자 손녀가 생기면 주면 되겠다. 그 생각이 좋았다. 또 모으면 된다. 또 시작하면 된다. 아직 다리가 움직인다. 아직 손이 잡힌다. 더 할 수 있었다. 나흘이 지났다. 수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리어카를 끌고 나가려던 참이었다. 신발을 신으려던 참이었다. 전화가 울렸다. 수아였다. 전화기 화면에 수아라고 떴다. 나는 신발을 내려놓고 받았다. 결혼식 이틀 전이었다. 봉투를 만들었다. 보험증권을 꺼냈다. 30년 만기 보험증권. 수아 이름이 적혀있는 증권 표지에 먼지가 앉아 있었다. 부드럽게 닦았다. 깨끗해졌다. 그 안에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만기 환급 예정금 4,200만 원이 넘는 숫자. 적금 통장도 꺼냈다. 오래된 통장이었다. 표지가 달아 있었다. 손에 오래 쥐어서 다른 것이었다. 통장을 펼쳤다. 제일 마지막 장을 봤다. 잔액이 찍혀 있었다. 2,300만 원이 넘었다. 둘을 합치면 6,500만 원이 넘었다. 내 30년이 그 숫자였다. 봉투에 두 가지를 함께 넣었다. 증권과 통장. 봉투를 닫았다. 겉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수아가 받으면 알 것이었다. 봉투를 다락 서랍에 넣었다. 결혼식 날 아침에 꺼낼 것이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다. 결혼식 이틀 전 밤이었다. 수아 어릴 때 생각을 했다. 5살 때 수아가 내 다리를 가리켰던 것. 아빠 다리 왜 그래?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서웠다. 수아가 자라면 더 묻겠지. 더 알게 되겠지. 그리고 부끄러워하겠지. 그 예감이 맞았다. 수아는 자라면서 부끄러워했다. 예상한 일이었다. 그래도 아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 다리는 바꿀 수 없었다. 이 아버지는 바꿀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줄 수 있는 것을 줬다. 결혼식 날 아침으로 다시 온다. 양복을 입고 신발을 신던 그 시간으로 나는 집을 나서면서 한 번 더 생각했다. 들어갈까? 식장 문을 열고 들어갈까? 하객 명단에 없어도 그냥 들어갈까? 하지만 가지 않았다. 수아가 원하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됐다. 수아가 부끄럽다면 가지 않는 것이 맞았다. 수아의 날이니 수아가 원하는 대로 해야 했다. 하지만 봉투는 줘야 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수아 것이었다. 수아를 위해 모은 것이었다. 수아한테 줘야 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다. 강남 방향으로 가는 버스. 사람들이 많이 탔다. 나는 창가에 앉아 서울을 봤다. 내가 30년을 걸어다닌 서울을. 이 골목, 저 골목. 다 내 발길이 닿은 곳이었다. 이 도시 어딘가에 내 발자국이 남아있을 것이었다. 왼쪽 다리로 끌며 걸은 발자국들. 빗돌게 찍혔을 발자국들. 그래도 내 발자국이었다. 이 도시에 내가 살았다는 흔적. 이 도시에 내가 걸었다는 증거. 예식장에 도착했다. 건물이 크고 웅장했다. 유리벽이 햇살을 반사했다. 눈이 부셨다. 손으로 가렸다. 입구에 꽃장식이 있었다. 흰 장미와 초록 잎들. 리본이 달려 있었다. 결혼을 축하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수아와 민준의 이름이 있었다. 한수와 내 딸 이름이 거기 있었다. 꽃들 사이에 내 딸 이름이. 나는 그 이름을 오래 봤다. 한수아, 맑을수, 하이야, 정순이 지어준 이름이었다. 맑은 아이가 되라고. 수아는 맑게 자랐다. 단단하게 자랐다. 훌륭하게 자랐다. 부족한 아버지 밑에서. 그래도 그렇게 자랐다. 맞은편 골목에 서서 바라봤다. 사람들이 오는 것을 봤다. 차가 오는 것을 봤다. 웨딩카가 왔다. 빈 차였다. 꽃으로
장식된 차였다. 수아가 차에서 내렸다. 드레스 자락을 잡고 내렸다. 베일이 바람에 날렸다. 민준이 손을 내밀었다. 수아가 그 손을 잡았다. 수아가 웃었다. 환하게 웃었다.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은 웃음이었다. 나는 그 웃음을 봤다. 멀리서 봤다. 보이지 않는 데서 봤다.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봤다. 어쩔 수 없이 봤다. 수아 주변에 사람들이 왔다. 인사를 했다. 사진을 찍었다. 시어머니가 수아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수아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좋은 집 며느리가 되겠구나. 좋은 가정을 이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것으로 됐다. 수아가 좋은 가정을 이루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었다. 수아가 마지막으로 주변을 봤다. 잠깐 사방을 훑었다. 나는 순간 움츠렸다. 보일까봐, 수아가 나를 발견할까봐. 하지만 수아의 시선이 닿지 않았다. 나는 깊은 골목에 있었다. 그늘진 곳에 있었다. 수아가 시선을 거두고 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드레스 자락이 문 안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닫힌 문을 봤다. 한참 봤다.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가지 않았다. 수아가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멀리서 봤을 때 나는 입을 막았다. 소리가 나려고 했다. 작은 소리가 그 소리를 삼켰다. 수아가 예뻤다. 세상에서 제일 예뻤다. 결혼식에서 나흘이 지났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리어카를 끌고 막 나서려는 참이었다. 신발을 신고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수아였다. 나는 신발 한 짝만 신은 채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라고 했다. 수아 목소리였다. 평소와 달랐다. 떨리고 있었다. 아빠, 그 한마디였다. 아빠, 나는 말했다. 왜? 수아가 말했다. 봉투 받았어. 나는 잠시 멈췄다. 그래, 라고 했다. 수아가 말했다. 아빠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야? 나는 천천히 말했다. 네 거야. 원래 네 것이었어. 수아가 말을 못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새는 소리가 들렸다. 숨을 참는 소리였다. 울음을 참는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수아가 물었다. 아빠, 이걸 어떻게 모았어? 이게 얼마인지 알아? 나는 말했다. 알지. 내가 모은 거니까. 수아가 다시 말을 못했다. 한참 후에 말했다. 아빠 나 지금 갈게. 나는 말했다. 신혼이잖아. 집에 있어. 수아가 말했다. 지금 갈게. 강요가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역할을 다시 집안에 넣었다. 오늘은 나가지 않기로 했다. 방을 치웠다. 어질러진 것들을 정리했다. 마루를 닦았다. 부엌에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먹을 것이 많지 않았다. 김치가 있었다. 달걀이 3개 있었다. 슈퍼에 다녀오기로 했다. 수아가 좋아하는 것들을 샀다. 어릴 때 수아가 좋아하던 것. 미역국, 계란말이, 두부조림, 재료를 사서 돌아왔다. 부엌에 섰다. 오랜만에 제대로 요리를 했다. 미역을 불렸다. 소고기를 썰었다. 달걀을 풀었다. 요리하는 동안 정순이 생각났다. 이것들을 정순이 가르쳐줬었다. 정순아, 수아가 온대. 오늘 수아가 온대. 정오쯤이야. 저 인종이 울렸다. 나는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나갔다. 문을 열었자 수아가 서 있었다. 민준도 옆에 있었다. 수아 눈이 빨개 있었다. 울었던 것이었다. 나는 말했다. 왔어. 어서 들어와. 수아가 들어왔다. 현관에서 잠시 멈췄다. 집을 바라봤다. 이 낡은 집을, 작은 마루를, 깃바랜 벽을. 수아가 말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나는 말했다. 배고프지? 밥 차렸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도 고개를 숙였다. 잘 왔다고 했다. 밥상을 차렸다. 미역국이 있었다. 계란말이가 있었다. 두부조림이 있었다. 수아가 밥상을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다. 셋이 앉아 밥을 먹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다. 숟가락 소리만 났다. 민준이 먼저 말했다. 음식이 맛있습니다. 아버님, 나는 웃었다. 더 먹으라고 했다. 젊은 사람이 많이 먹어야 한다고. 수아는 미역국을 먹었다. 한 그릇을 다 먹었다. 어릴 때처럼 그 모습이 좋았다. 그 모습이 정말 좋았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민준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민준이 막무가내로 하겠다고 했다. 결국 그가 설거지를 했다. 수아와 나는 마루에 앉았다. 마주 앉았다. 오래간만에 마주 앉았다. 수아가 봉투를 꺼냈다. 갈색 봉투. 내가 두고 간 봉투. 수아가 말했다. 아빠 이거 얼마야? 나는 말했다. 봐봐. 다 적혀 있어. 수아가 봉투에서 보험증권을 꺼냈다. 만기 환급금이 적혀 있었다. 4,200만 원. 그 다음 적금 통장을 꺼냈다. 잔액이 찍혀 있었다. 2,300여만 원. 수아가 숫자를 봤다. 눈을 감았다. 다시 떴다. 수아가 물었다. 아빠, 이걸 언제부터 모은 거야? 나는 말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수아가 계산을 했다. 20몇 년 전부터 그 오랜 시간 동안 수아가 말했다. 폐지 팔아서 모은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라고 했다. 수아가 눈을 감았다. 오래 감고 있었다. 그러다가 물었다. 등록금도 아빠가 낸 거야.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응, 수아가 말했다. 장학금이 아니야. 아빠가 낸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은 장학금이고 반은 아빠가 냈어. 수아가 말했다. 전세 보증금도. 나는 말했다. 수아가 말을 못했다. 오랫동안 말을 못했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소리였다. 수아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빠한테 내가 너무 못됐어. 나는 말했다. 아니야. 수아가 말했다.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빠한테. 나는 말했다. 그게 뭐 어때? 아빠는 괜찮아.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흘렀다. 손으로 닦지도 않았다. 수아가 말했다. 아빠가 창피해서 그런 거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말했다. 알아. 수아가 말했다. 어릴 때부터 창피했어. 아빠 다리 때문에, 아빠 리어카 때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수아야. 수아가 말했다. 근데 아빠는 그걸 알면서도 이 돈을 모았어. 나는 말했다. 당연하지. 내가 내 딸이잖아. 수아가 울기 시작했다. 소리를 내어 울었다.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다. 수아가 어렸을 때, 엄마가 아팠을 때, 그때 이후로 처음 듣는 수아의 울음이었다. 나는 수아 곁으로 갔다. 수아 어깨에 손을 얹었다. 뭐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냥 손을 얹었다. 그게 다였다. 수아가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아빠. 진짜 미안해. 나는 말했다. 미안하기는 내 덕에 아빠가 살았어.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갰다. 코가 빨갰다. 어릴 때 모습이었다. 5살 수아가 저 모습이었다. 나는 말했다. 너를 키우는 게 아빠한테는 살아야 할 이유였어. 엄마가 떠났을 때 아빠가 살 수 있었던 건 너 때문이었어. 수아가 다시 울었다. 이번엔 소리가 더 컸다. 민준이 설거지를 끝내고 나왔다. 수아가 우는 것을 보고 조용히 옆에 앉았다. 그는 수아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잡고 있었다. 저 사람이구나 싶었다. 수아가 선택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민준이 나를 봤다. 눈이 맑은 사람이었다. 고맙습니다. 라고 했다. 나는 물었다. 뭐가? 민준이 말했다. 수아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나는 웃었다. 허허하고 웃었다. 오래간만에 나는 웃음이었다. 수아가 봉투를 내밀었다. 나한테 내밀었다. 수아가 말했다. 아빠가 가져. 아빠 것이야 이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네 거야. 처음부터 네 거였어. 수아가 말했다. 아빠가 손이 다 부르텄잖아. 이 돈 아빠 손으로 모은 거잖아. 나는 수아 손을 잡았다. 내 손이 수아 손 위에 보였다. 나는 말했다. 수아야, 아빠 부자야. 수아가 멍하니 봤다. 부자요? 라는 표정으로. 나는 말했다. 네가 있잖아. 네가 살아있잖아. 아빠한테 그것보다 큰 부자가 없어. 수아가 또 울었다. 이번엔 민준도 눈을 닦았다. 나도 눈물이 났다. 참으려다가 그냥 뒀다. 흘러도 됐다. 셋이서 한동안 그렇게 있었다. 마루에 앉아서 5월의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다. 따뜻했다. 오래간만에 따뜻했다. 수아가 일어나서 방을 돌아봤다. 정순 사진이 있는 방을 봤다. 들어가도 돼 라고 했다. 수아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 수아와 정순이 둘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민준과 마루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 물었다. 장인어른 건강은 어떠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다리가 좀 문제지. 오래 걸으면 아파. 민준이 말했다. 병원은 가보셨어요? 나는 말했다. 어렸을 때 가봤지. 방법이 없대. 선천성이니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말했다. 요즘은 의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한 번 더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대답을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방법이 없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줄 알았다. 민준이 말했다. 제가 알아볼게요. 좋은 병원 있어요. 나는 말했다. 괜찮아. 오래된 거야. 이제 와서. 민준이 말했다. 아버님, 이제 괜찮지 않아도 돼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다. 이제 괜찮지 않아도 돼. 저희가 있잖아요. 나는 평생 괜찮다고 했다. 괜찮아, 괜찮아. 그 말을 달고 살았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말해줬다. 괜찮지 않아도 된다고. 눈물이 또 났다. 이 나이에 눈물이 많아졌다. 수아가 방에서 나왔다. 눈이 더 빨개져 있었다. 정순 사진을 들고 있었다. 수아가 말했다. 엄마 사진 더 크게 뽑을게. 액자도 새로 할게.
나는 말했다. 그래라. 엄마 좋아하겠다. 수아가 웃었다. 눈물이 글썽한데 웃었다. 그 웃음이 정순을 닮았다. 정순아, 봐라. 우리 딸 잘 자랐지. 오후가 됐다. 수아와 민준이 돌아가려고 했다. 나는 문 앞까지 배웅했다. 신발을 신는 수아를 봤다. 수아가 일어나면서 말했다. 아빠 다음 주에 또 올게. 나는 말했다. 신혼인데 신혼 즐겨. 수아가 말했다. 괜찮아. 올게. 수아가 나를 안았다.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나는 굳었다. 수아가 나를 아는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오래됐다. 아주 오래됐다. 중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나. 나도 수아를 안았다. 꽉 안았다. 오래 안았다. 수아의 머리카락 냄새가 났다. 어릴 때와 같은 냄새였다. 비누 냄새, 햇볕 냄새. 수아야,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 말은 하지 못했다. 그냥 안고 있었다. 그것으로 됐다. 수아가 돌아갔다. 민준도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나는 골목 어귀에 서서 둘이 사라질 때까지 봤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집으로 들어왔다. 마루에 앉았다. 조용했다. 그런데 예전의 조용함과 달랐다. 조금 다른 조용함이었다. 비어있는 것 같지 않은 조용함. 가득 찬 것 같은 조용함. 이상했다. 이상하게 좋았다. 정순 사진을 바라봤다. 정순이 웃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나는 말했다. 잘 됐지. 우리 잘 됐지. 정순이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들었을 것이다. 다 들었을 것이다. 다음날 새벽이 됐다. 나는 일어났다. 리어카를 끌었다. 골목으로 나갔다. 서울의 새벽, 아직 어두운 하늘. 왼쪽 다리가 끌렸다. 리어카가 끌렸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그래도 걸었다. 오늘도 걸었다. 내일도 걸을 것이다. 이제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조금 알 것 같았다. 수아를 위해 쓰지 않아도 됐다. 그냥 모으기로 했다. 수아가 필요할 때 줄 수 있도록. 손자, 손녀가 생기면 그때 줄 수 있도록 생각만 해도 좋았다. 손자, 손녀, 그 아이들 얼굴을 보는 것.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었다. 폐지를 실었다. 리어카가 무거워졌다. 어깨에 힘을 주었다. 걸었다. 왼쪽 다리를 끌며 서울 골목을 걸었다. 새벽빛이 차츰 들었다. 동쪽 하늘이 밝아졌다. 붉은 빛이 퍼졌다. 5월의 새벽이었다. 아름다운 새벽이었다. 나는 그 빛 속에서 걸었다. 리어카를 끌며 걸었다. 50년을 끌어온 이 다리로 아직 걸을 수 있었다. 아직 살아있었다. 수아야, 아빠가 여기 있어. 아직 여기 있어. 나는 식장문을 열지 않았다.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봉투는 두고 갔다. 그 안에 내 30년이 있었다. 그것으로 됐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것으로 충분했다. 결혼식 다음 날이었다. 새벽에 일어났다. 리어카를 끌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새벽 골목은 조용했다. 아파트 단지를 돌았다. 폐지를 모았다. 달라진 게 있다면 내 안에 무언가 비어 있다는 것이었다. 봉투를 두고 왔으니 30년을 두고 왔으니 하지만 비어 있는 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가벼웠다. 걷는 게 조금 더 가벼운 것 같았다. 왼쪽 다리도 조금 덜 끌리는 것 같았다. 이틀이 지났다. 수아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신혼여행을 갔을 것이었다. 어디 갔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물어봐도 됐겠지만 그냥 기다렸다. 사흘이 지났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괜찮았다. 수아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새 남편과 함께 새 출발을 하고 있겠지. 나 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리어카를 끌고 막 나가려고 했다. 신발을 신으려고 현관에 섰을 때였다.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수아라고 떴다. 신발 한 짝을 반쯤 신은 채로 받았다. 여보세요? 라고 했다. 수아 목소리였다. 떨리고 있었다. 아빠라고 불렀다. 나는 말했다. 응. 왜? 짧게 대답했다. 수아가 말했다. 봉투 받았어. 식장 안내 데스크에서 받았어. 나는 그래. 라고 했다. 수아가 말했다. 아빠 이게 다 뭐야? 열어봤는데 아빠 이게 뭐야? 나는 천천히 말했다. 네 거야. 처음부터 네 것이었어. 수아가 말을 못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참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 후에 수아가 물었다. 아빠, 이게 얼마인지 알아? 6천만 원이 넘잖아. 나는 말했다. 알지. 내가 모은 거니까. 수아가 말했다. 어떻게 이걸 모았어? 폐지 팔아서 이걸 다 모았어. 나는 말했다. 오래 하면 모여. 30년 하면 모이더라고. 수아가 다시 말을 못했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소리는 안 냈지만 숨이 고르지 않았다. 수아가 말했다. 아빠 나 지금 갈게. 민준 씨랑 같이 갈게. 나는 말했다. 신혼인데 집에 있어. 수아가 말했다. 지금 갈게. 단호했다. 거절할 수 없는
목소리였다. 전화를 끊었다. 나는 신발을 벗었다. 리어카를 도로 집안에 들여놨다. 오늘은 나가지 않기로 했다. 수아가 오니까 집을 치웠다. 마루를 닦았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5월 바람이 들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이 많지 않았다. 수아가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슈퍼에 갔다. 미역을 샀다. 소고기를 샀다. 달걀을 샀다. 두부를 샀다. 갈비를 살까 했다. 너무 비싸서 포기했다. 다음에 사주기로 했다. 집에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다. 미역을 물에 불렸다. 소고기를 손질했다. 들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먼저 볶았다. 정순이 가르쳐준 방식이었다. 고기를 먼저 볶아야 국물이 진해진다고. 미역국이 끓기 시작했다. 구수한 냄새가 났다. 오래간만에 제대로 끓이는 미역국이었다. 계란말이도 만들었다. 달걀을 풀어서 당근과 파를 넣었다. 프라이팬에 얇게 붙였다. 처음엔 잘 안 됐다. 두 번째 잘 됐다. 두부조림도 했다. 두부를 두껍게 썰어서 간장에 졸였다. 참깨를 뿌렸다. 밥상이 차려졌다. 세 사람 먹을 밥상이었다. 오래간만에 세 사람 밥상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나갔다. 문을 열었다. 수아였다. 민준도 있었다. 수아 눈이 빨개 있었다. 울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래도 나를 보더니 들어서려 했다. 나는 말했다. 왔어. 어서 들어와. 밥 차렸어. 수아가 말했다. 아빠, 그 한마디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미안함과 감사함과 그리움이 다 담겨 있었다. 나는 말했다. 밥 먹고 얘기해. 따뜻할 때 먹어야지. 셋이 앉아 밥을 먹었다. 처음엔 말이 없었다. 숟가락 소리만 났다. 미역국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가. 수아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먹었다. 멈췄다. 그리고 또 먹었다. 민준이 말했다. 장인어른 정말 맛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많이 먹어요. 젊은 사람이 많이 먹어야지. 수아가 미역국 한 그릇을 다 먹었다. 두 그릇째를 볶았다. 오래간만에 보는 광경이야. 수아가 두 그릇을 먹는 것. 어릴 때처럼 밥상을 치우고 나서 마루에 마주 앉았다. 민준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다. 내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다. 결국 그가 부엌에 들어갔다. 수아와 나만 남았다. 마루에 마주 보고 수아가 봉투를 꺼냈다. 갈색 두꺼운 봉투. 내가 두고 온 봉투였다. 수아가 말했다. 아빠, 이거 언제부터 모은 거야? 나는 말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부터 시작했어. 수아가 계산을 했다. 눈으로 계산을 했다. 그러더니 말했다. 25년이잖아. 아빠, 25년 동안 모은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가 물었다. 배지 팔아서. 나는 말했다. 넌 배지 팔아서. 수아가 눈을 감았다. 오래 감고 있었다. 그리고 떴다. 눈이 빨갰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아가 물었다. 등록금도 아빠가 낸 거지. 나는 잠시 망설였다. 수아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다. 넌 아빠가 냈어. 반은 장학금이고 반은 아빠가. 수아가 말했다. 전세 보증금도. 나는 말했다. 넌 수아가 말했다. 아빠, 내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많이 해줬구나. 나는 말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가 자식한테 아는 거잖아. 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배지 팔면서 등록금을 내고 25년을 모아서 주고. 그건 당연한 게 아니야. 수아가 말했다. 아빠한테 내가 너무 못됐어. 참관 수업에 오지 말라고 하고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하고. 나는 말했다. 그거 괜찮아. 아빠는 괜찮았어. 수아가 말했다. 괜찮지 않잖아. 어떻게 괜찮아?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아빠가 창피한 거 알았어. 오래전부터 알았어.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막지 않았다. 그냥 흘렸다. 수아가 말했다. 창피한 거 맞아. 솔직하게 말할게. 아빠 다리 때문에 창피했어. 리어카 때문에도 창피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라고 했다. 수아가 말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이제 알았어. 나는 말했다. 나쁜 짓이 아니야. 어린 나이에 그럴 수 있어. 수아가 말했다. 아니야. 나쁜 짓이야. 아빠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울음이 커졌다. 수아가 소리를 내어 울었다. 부엌에서 민준이 나왔다. 수아가 우는 것을 보고 조용히 옆에 앉았다. 민준이 수아 손을 잡았다. 말없이 그냥 잡고 있었다. 좋은 사람이었다. 역시 좋은 사람이었다. 나는 수아 어깨에 손을 얹었다. 조용히 얹었다. 뭐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손을 얹었다. 그것이 다였다. 수아가 한참 울었다. 오래 울었다. 우는 동안 내 손이 수아 어깨 위에 있었다.
울음이 가라앉았다. 수아가 눈물을 닦았다. 민준이 휴지를 건넸다. 수아가 봉투를 다시 내밀었다. 나한테 내밀었다. 아빠가 가져 라고 했다. 이건 아빠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네 거야. 네가 받아. 수아가 말했다. 아빠는 뭐가 있어? 이거 다 주면 아빠는 뭐가 있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빠 부자야. 진짜 부자야. 수아가 어리둥절하게 봤다. 나는 말했다. 네가 있잖아. 살아있는 네가 있잖아. 수아가 다시 울었다. 민준도 눈을 닦았다. 나도 눈물이 났다. 셋이서 울었다. 작은 마루에서 5월 햇살이 드는 방에서 한참 후에 민준이 말했다. 아버님,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말했다. 그러세요. 민준이 말했다. 다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요즘 의술이 좋아서요. 다시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선천성이라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게 오래전 이야기였다. 민준이 말했다. 제가 좋은 병원을 알아볼게요. 같이 가요. 나는 말했다. 괜찮아요. 민준이 말했다. 아버님, 이제 괜찮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이제 괜찮지 않아도 돼. 평생 괜찮다고 했다. 괜찮아, 괜찮아. 그 말로 버텼다. 처음으로 누군가 말해줬다. 괜찮지 않아도 된다고. 눈물이 또 났다. 이 나이에 눈물이 많아졌다. 수아가 내 손을 잡았다.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아빠 손이 많이 거칠어. 라고 했다. 나는 말했다. 오래 일한 손이야. 수아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복 쥐었다. 그 온기가 절해졌다. 수아의 온기가. 수아가 말했다. 아빠, 이제 나한테 의지해도 돼. 내가 있잖아. 나는 웃었다. 허허 하고 웃었다. 오래간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의지해도 된다는 말이 좋았다. 내가 있잖아. 는 말이 좋았다. 이 나이에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니. 수아가 방으로 들어갔다. 정순 사진이 있는 방으로.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수아와 정순이 마주보는 시간. 그것은 둘만의 시간이었다. 민준이 옆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말했다. 수아 잘 부탁해요. 민준이 말했다. 네 아버님, 제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 목소리에 진심이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 사람이 진심인 것을. 수아가 방에서 나왔다. 눈이 또 빨개져 있었다. 정순 사진을 들고 있었다. 수아가 말했다. 엄마 사진 크게 뽑아올게. 액자도 예쁜 거로 해줄게. 나는 말했다. 그러지 마. 이거면 됐어. 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해줄게. 엄마한테도 잘 못했으니까. 나는 말했다. 엄마가 뭘 원하겠어. 네가 잘 사는 거 원하지. 수아가 웃었. 눈물 글썽한 눈으로 웃었다. 그 웃음이 정순을 닮았다. 오후가 됐다. 수아와 민준이 돌아가려 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배웅했다. 수아가 신발을 신었다. 수아가 말했다. 다음 주에 또 올게. 나는 말했다. 바쁠 텐데 신혼인데. 수아가 말했다. 괜찮아. 올 거야. 매주 올 거야. 매주. 그 말이 좋았다. 매주 온다는 말이. 수아가 나를 안았다. 갑자기 아무 말 없이. 나는 굳었다가 천천히 팔을 들었다. 수아를 안았다. 수아 머리카락 냄새가 났다. 비누 냄새, 햇볕 냄새, 수아 냄새. 오래 안고 있었다. 수아가 먼저 떨어지기 전까지. 오래 안고 있었다. 수아가 말했다. 사랑해 아빠. 나는 말했다. 아빠도 그 두 마디로 됐다. 그 두 마디로 충분했다. 수아와 민준이 골목을 걸어갔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봤다. 둘이 나란히 걸어갔다. 모퉁이에서 수아가 한번 돌아봤다.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크게 흔들었다. 수아가 웃으며 돌아섰다. 그리고 사라졌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나는 그 모퉁이를 오래 봤다. 수아가 사라진 그곳을.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았다. 집이 조용했다. 예전과 같이 조용했다. 하지만 다른 조용함이었다. 빈 조용함이 아니었다. 꽉찬 조용함이었다. 수아의 온기가 남아있는 조용함이었다. 정순 사진 앞에 앉았다. 정순이 웃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봤지? 우리 딸 잘 자랐지? 정순이 웃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그 웃음이 오늘은 더 환한 것 같았다. 다음날 새벽이었다. 일어났다. 리어카를 끌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다. 새벽 공기도 같고 골목도 같았다. 하지만 달랐다. 가슴 안이 달랐다.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다. 수아의 말이 거기 있었다. 사랑해 아빠. 나는 리어카를 끌었다. 왼쪽 다리를 끌었다. 오늘도 걸었다.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다. 손자 손녀를 보고 싶었다. 수아가 엄마가 되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날까지 걸어야 했다. 오늘도 걸었다. 내일도 걸을 것이다.
왼쪽 다리를 끌며 리어카를 끌며 서울 골목을 걸었다. 동쪽 하늘이 밝아왔다. 붉은 빛이 퍼졌다. 5월의 새벽이었다. 아름다운 새벽이었다. 살아있는 새벽이었다. 수아야, 아빠가 여기 있어. 아직 여기 있어. 나는 식장 문을 열지 않았다.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봉투는 두고 갔다. 그 안에 내 30년이 있었다. 그것으로 됐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것으로 충분했다. 수아가 매주 온다고 했다. 그 말이 가슴에 남았다. 매주, 그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일주일에 한 번 수아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다음 주에 수아가 왔다. 민준도 같이 왔다. 말했던 대로 왔다. 이번에는 수아가 밥을 해왔다. 집에서 만들어 온 것이었다. 밀폐 용기에 담아서. 갈비찜이었다. 불고기도 있었다. 잡채도 있었다. 나는 말했다. 이런 거 어렵게 안 해도 돼. 수아가 말했다. 만들고 싶었어. 셋이 앉아 밥을 먹었다. 갈비찜이 맛있었다. 수아가 만들었다고 했다. 언제 이런 걸 배웠냐고 물었다. 수아가 말했다.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 나는 웃었다. 유튜브로 요리를 배우는 세상이 됐구나. 수아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도 배워. 민준이 말했다. 아버님 요리 잘하시잖아요. 지난번에 미역국 맛있었어요. 나는 말했다. 수아, 엄마가 가르쳐 준 거야. 수아가 조용해졌다. 엄마 얘기가 나오면 그랬다. 나는 말했다. 엄마가 끓이는 방식이 있었어. 고기 먼저 볶고 그 다음에 미역. 수아가 말했다. 엄마 기억 잘 안 나. 어릴 때 갔으니까. 나는 말했다. 웃음이 예뻤어. 너를 닮은 웃음이야. 수아가 고개를 숙였다. 눈이 빨개지는 것 같았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민준이 설거지를 했다. 이번에도 막무가내로 했다. 수아와 나는 마루에 앉았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다. 수아가 말했다. 아빠 병원 알아봤어. 나는 말했다. 왜? 괜찮아. 수아가 말했다. 민준 씨가 알아봤어. 정형외과 전문 병원이야. 선천성 하지 단축 전문으로 보는데.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런 병원이 있는지 몰랐다. 전문으로 보는 데가 있는지. 수아가 말했다. 요즘은 수술 방법이 다양해졌대. 예전에는 안 됐어도 지금은 될 수도 있대. 나는 생각했다. 이 나이에 수술을 해야 하나. 60이 넘어서. 수아가 말했다.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하지만 한 번은 알아보고 싶어. 나는 말했다. 생각해볼게.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강요하지 않았다. 그게 좋았다. 강요하지 않는 거지. 며칠 뒤에 생각해봤다. 수술을 할 수 있다면, 더 편하게 걸을 수 있다면, 더 오래 걸을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손자 손녀가 생기면 그 아이들과 산책을 하고 싶었다. 공원을 걷고 싶었다. 이 다리가 조금 더 편해진다면, 더 잘 걸을 수 있다면 병원에 가기로 했다. 수아한테 전화했다. 가볼게 라고 했다. 수아가 기뻐하는 목소리였다. 같이 가줄게 아빠 라고 했다. 수아와 같이 병원에 갔다. 큰 병원이었다. 의사가 진찰을 했다. 엑스레이를 찍었다. MRI도 찍었다. 결과를 기다렸다. 의사가 말했다. 보조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다. 완전히 낫는 것은 아니지만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고. 수아가 내 손을 잡았다. 할 거지 라고 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해볼게. 수아가 웃었다.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 눈물이 나려 했다. 참았다. 수술 날짜를 잡았다. 한 달 후였다. 수아가 수술날 같이 있어주겠다고 했다. 나는 말했다. 괜찮아. 혼자 해도 돼. 수아가 말했다. 아니야. 같이 있을 거야. 같이 있겠다는 말이 좋았다. 오랜만에 옆에 있어준다는 말이. 나는 말했다. 그러면 고맙지. 수술날이 됐다. 수아가 민준과 함께 왔다. 병원에 같이 갔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수아가 손을 잡았다. 꼭 쥐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어릴 때의 그 손과 같았다. 수술은 3시간이 걸렸다. 수아가 기다렸다. 민준도 기다렸다. 복도 의자에 앉아서. 내가 수아를 기다리던 자리에서 수아가 나를 기다렸다. 수술실을 나왔을 때 수아가 달려왔다. 아빠라고 불렀다. 나는 웃었다. 마취가 아직 덜 풀려 있었지만 웃었다. 왔어 라고 했다. 수아가 웃었다. 그 웃음이 좋았다.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수아가 자주 왔다. 매일 오는 날도 있었다. 국을 가져왔다. 반찬을 가져왔다. 떠먹여주겠다고 했다. 나는 말했다. 손이 있어. 스스로 먹어. 수아가 웃으며 물러섰다. 그래도 수아가 옆에 있었다. 밥을 먹는 동안 옆에 있었다. 그게 좋았다.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 좋았다. 다리가 조금 나아졌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덜 끌렸다. 걷는 것이 조금 편해졌다. 의사가 잘 됐다고 했다. 처음으로 덜 끌리는 다리로 골목을 걸었다. 리어카를 끌었다. 달랐다. 분명히 달랐다. 조금 달랐다. 그
조금이 얼마나 큰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수아한테 전화했다. 다리가 좀 나아졌다고, 걷는 게 편해졌다고 수아가 말했다. 정말 다행이다. 아빠, 나는 말했다. 민준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병원 알아봐줘서 수아가 말했다. 직접 말해도 되잖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다음에 직접 말하지. 민준을 볼 때 말했다. 고맙네. 덕분에 좀 나아졌어.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잘 되셔서 다행입니다, 아버님. 아버님이라는 말이 아직도 이상했다. 수아가 낳아준 아들이 나를 아버님이라고 했다. 그것이 이상하게 좋았다. 이제 가족이 셋이 됐다. 수아, 민준, 그리고 나, 정순을 포함하면 넷이었다. 사진 속 정순까지. 우리 가족은 넷이었다. 그것으로 됐다. 그것으로 충분했다.